네. 예. 근데 또 갑자기 해가 뜨네요. 네. 아까 막 그냥 눈이 펑펑 오더니. 네. 자, 제 소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투스의 진로진학센터의 센터장을 맡고 있는 박중서라고 하고요. 저 유튜브 채널도 하나 있으니까 가서 보시면 도움되실 만한 내용들 제가 꽤 많이 찍어놨어요. 근데 제가 이거 보실 때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이거 어차피 그 콘텐츠들 한 6개월에 한 번씩밖에 안 올리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냥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 여기 가서 보실 때 여기 메뉴에 사진이 있고 요 밑에 URL 이 있거든요. 여기 입시자료 계속 올려놓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가서 제 이름 검색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서 참고해서 보시고, 어저께 요번 주 수요일에 시험 본 거 배치표도 제가 올려놨어요. 1학년들 거. 고1 학부모님들 오셨죠? 네. 그래서 1학년 거 배치표 자료들도 올려놨으니까 다운로드 받아서 좀 보시면 되는데, 배치표 뭔지 아세요? 저 촬영 중이에요. 네? 피드백을 주세요. 네? 모르시죠? 배치표가 뭐냐면 우리 아이 점수가 요 정도 점수인데 어느 대학 무슨 과 정도 갈 수 있다라는 걸 다 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엑셀로. 엑셀 아세요? 자동차에 있는 엑셀 말고. 엑셀 아시죠? 근데 엑셀 배치표 보시는 방법 모르실까봐 제가 친절하게 유튜브에 찍어놨어요. 그래서 제가 하라는 순서대로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15분짜리인데 뒤에 맨 마지막 5분이 고1 거야. 지금 3월 달까지는 고1하고 고2, 3이 달라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거 보시면서 참고하시고, 여기에 자료들도 계속 올려놓고 있고 고교 학점제에 대한 자료들도 여기 다 있어요. 그래서 지금 1학년들이 몇 학년도인지 아시죠? 네, 진짜 촬영하는 것 같으네. 오프라인을 그냥 촬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28학년도예요. 27년도에 시험을 볼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시면 2028 학년도 폴더에 가시면 돼요. 2028 학년도 폴더에 웬만한 자료들이 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세 가지 가지고 진행할 거고요. 제가 아주 자세하고 친절하게 말씀드릴 텐데, 혹시 뭐 오늘 많이 안 계시니까 이런 이점도 활용하셔야죠. 원래 설명회 하면서 중간에 그게 끊어지면 좀 그래서 제가 질문을 안 받았는데, 오늘 몇 분 안 계시니까 중간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저를 끊으세요. 제가 허용해 드릴게요. 괜찮지 않으세요? 잘았네, 그쵸?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가지고 진행할 텐데, 지금 자제분들이 2009년생이잖아요. 지금 고1이. 그리고 이제 중3이 2010년생인데, 지금 2009년생 아이들이 인원수가 확 줄어들었어요, 또. 그래갖고 한 3만 명 정도가 부족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을 아직도 하나 그랬는데, 저는 학교 설명 애들 주로 많이 가는데, 학교에 이제 1학년으로 입학한 애들 얘기 들어보면 자기네 학령 인구가 적은 걸 알아요. 한 3만 명 정도가 부족하거든요. 요게 2년제 대학교, 요게 4년제 대학교, 요게 빨간색이 전체 인원이에요. 그래서 3만 명이 부족하다. 그러면은 한 고려대 정도가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대학 가기 좀 수월하지 않냐, 이런 얘기들을 해요. 사실일까요? 그건 아니지.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우리가 가고 싶은 대학은 누구나 다 원하는 거 맞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 하지도 마라. 너 연대 붙었는데 안 갈 거니? 그런 얘기를 하시면 돼요. 자제분들은 연대는 틀렸나요? 자, 그래서 일단은 이런 것들 같이 관리해서 가는 거고요. 오늘 제가 6가지의 키워드를 알려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챙겨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이 6가지 중에 저 노란색 글자들만 오늘 정확하게 이해하고 가시면 일단 1년은 버틸 수 있어요. 그리고 일단은 저 고1이 좀 더 급한 상황이니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중심으로 좀 말씀드리고, 중학생들 뭐 고등학교 그 고교 학점제에 대한 건 설명드리지만 고등학교 선택이나 이런 거는 제가 잠깐 설명드리고, 그거는 나중에 이제 후반기가 더 중요하니까. 아시겠죠? 일단 고1 중심으로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계획표 만드는 거 도와주셔야 돼요. 계획표 꼭 만들어야 되고요. 여태까지 아이들 대입에서 성공한 아이들이 계획표가 없는 아이들은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계획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기 일정 관리표니까 계획표 만드는 거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매주 일요일 저녁마다 그 다음 주 계획표를 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뭐 대단할 것도 없어요. 그냥 어떤 공부할 건지 리스트만 작성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냥 간단한 일정표 플래너도 필요 없이 그냥 간단한 일정표에다가 자기 해야 될 것들만 정리해 놓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계획표 짜는 거 좀 잔소리 좀 해주셔야 돼요. 근데 계획표를 짜려면 부모님들과 학생들이 많은 얘기들을 똑같이 하는 게 뭐 자꾸 지키지도 않고 미뤄지는 계획표를 뭐하러 짜요, 그런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근데 계획표는 밀리는 거 보이라고 짜는 거예요. 이해하시겠나요? 밀리는 게 보여서 심적 압박감을 위해서 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려도 괜찮아. 그러니까 짰는지만 매주 체크만 해주시면 돼요. 그런 거 좀 도와주세요. 좀 도와주세요. 저 힘들어요 지금. 저 어저께도 저희 목동에서 설명회 늦게 끝나갖고 집에 늦게 갔고요. 저 직장인이거든요. 직장인인데 직장인이 토요일 아침에 이렇게 온다라는 건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야. 아시겠죠? 도와주세요. 네, 그래서 계획표 만드는 거, 그리고 오늘 학업 역량 이해하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정확하게 설명드릴 거고요. 그리고 28학년도 이후서부터는 내신 등급보다 원점수가 굉장히 큰 역할을 작용할 거예요. 그래서 내신 원점수 설명드릴 거고, 학생기록부 관리하는 방법, 수능 공부, 그리고 대학별 고사 노란색만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제분들 한번 보세요. 자제분들은 객관적으로 어떤 스타일인지. 이거 실제로 입시 사이트에 올라온 자료거든요. 근데 A형 인간과 B형 인간 보시면 자제분들은 어떤 스타일에 가까운지 한번 객관적으로. B형 인간, 이 인간은 학교를 왜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학교 아니어도 할 수 있는 것들 아닌가? 그렇지 않나요? 근데 A형 인간 저게 사람 사는 거예요. 저건 사람 사는 게 아니지. 근데 고등학교 1학년들 09년생 기준으로, 근데 09년생들 지금 고1들 수능 날짜 혹시 아세요? 아실 리가 없지. 아직 발표가 안 났는데. 지금 잠정적으로만 결정을 했는데 27년 11월 18일 날 볼 것 같아요. 아직 확정되진 않았어요. 올해 8월 말에 발표 날 거예요. 그래서 아마 김정은이 내려오지 않는 이상은 그날 볼 거예요. 그래서 11월 18일 날 볼 거라 오늘부로 해서 이제 964일 남았거든요. 저는 964일 동안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생각해보세요. 964일 동안 A형 인간처럼 이렇게 공부해서 자기가 목표한 대학 못 가면 걔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제가 부모님들한테 이 말씀을 드리는 건 A형 인간처럼 살려면 아이 혼자는 살 수가 없어요. 같이 각오하셔야 돼요. 964일 동안 같이 고생하자 딱 각오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제분들 뭐 이 근처에도 괜찮은 대학 많으니까 괜찮은데 보내실 작정이신 거잖아요. 몇 분 안 계시는데요? 어디 보내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같이 작정하시고 남은 964일 A형 인간처럼 사시죠.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 PPT 학원에 놓고 가니까 아마 학원에 말씀하시면 PPT 주실걸요? 이거 저작권은 저한테 있으니까 마음껏 쓰세요. 다른 데 가셔서 설명해 하셔도 돼요. 전 저작권 따위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아이들하고도 같이 보시면서 얘기 나누시면 되고요. 제가 시기별로 뭐 하셔야 되는지를 좀 간단하게 정리를 했거든요. 우리 당장에 눈앞에 있는 것만 움직이지 마시고요. 긴 텀으로 보시자고요. 일단 고등학교 1학년, 2학년들 1년 동안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쫙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노란색은 고등학교 2학년 거니까 1학년들은 흰색만 보시면 돼요. 우리 흰색만 하면 돼. 1학년 때는. 그래서 일단은 1학기 때 진로 탐색 열심히 하시고 토론 발표 독서 결과물 이런 거 요건 설명 드릴 거야. 이런 것도 신경 좀 쓰시고 그다음에 여름 방학 때는 이런 거 하면서 권장 과목 자료들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독서도 좀 하라고 독려도 좀 해주시고 이런 것들 계속 하셔야 돼요. 우리 1년 동안 이렇게 로드맵을 가지고 움직이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대학교에서는요 고등학교 2학년 때 학생 기록부를 가장 꼼꼼히 봐요.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때 학생 기록부에서 웬만큼 결정을 내려요. 그래서 우리 2학년 때 거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1학년 겨울서부터는 제대로 움직여야 돼. 그 중에서 포인트가 바로 구체적인 진로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이 진로에 대한 것들은 부모님이 하시는 거지 학교에서 해줄 수가 없어요. 학교에 진로진학부장 선생님들이 계시지만 부모님들처럼 이렇게 디테일하게 아이들을 케어링할 수는 없어요. 저는 진로만큼은 100% 부모님이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해. 좀 도와주세요. 제가 방법 알려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여태까지 대입 지도한 지 18년 됐거든요. 근데 저희 아들들 대학교 둘 다 재수하지 않고 다 합격해서 다 잘 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서 보니까 우리 아들들을 보내보고 나니까 부모님들한테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않으면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 그렇지 않나요? 이런 거 있으니까 이렇게 하세요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마음을 바꿔먹었어. 학부모의 마음으로. 그러니까 자세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 꼭 좀 실행에 옮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수능과 대학별고사를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들도 간단하게 정리했어요. 1년치 로드맵을. 그래서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고요. 1학년 학부모님들은 수요일날 지난 수요일에 우리 모의고사 봤잖아요. 그거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모의고사 핸들링 하시는 것도 알려드릴 거고요. 공통은 1학년, 2학년 다 하시는 거예요. 공통은. 그래서 QCP가 지금의 모의고사와 수능의 트렌드예요. 한 문제라도 빠르게 풀고 정확하게 풀고 넘어가는 연습들을 해야 되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노란색은 2학년만 하는 거니까 우리 흰색만 하자고요. 그래서 공통과 고1이라고 써 있는 것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수능에 대한 것까지도 핸들링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번 모의고사 보고 난 거 우리 분석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꼭 확인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이해되셨죠? 다 보시면 다 아시겠죠? 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아이들 대학 보내는 건 부모님보단 낫지 않을까요? 잘 신뢰가 안 되세요? 저 꽤 잘 보내요. 저희 아들들도 그래도 괜찮은 대학 갔어. 제가 말씀드리면 거기 갔으면 좋겠다 그러실걸? 제가 나요. 그러니까 제가 하자는 대로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만큼 부모님이 이런 거 도와주시는 것만큼 제일 좋은 건 없어. 그래서 이런 것들 도와주시면 되는 거고요. 대입 변화에 대한 개요는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체적인 분위기는 이렇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에서 여기서부터 확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09년생 이후서부터는 이런 것들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서울대가 이제 아예 수능 최저를 없애고 면접을 강화하겠다. 근데 아직은 확정된 거는 아니에요. 이럴 거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그리고 지역 균형도 이제 3명, 2명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근데 서울대 별로 관심 없으세요? 근데 964일 남아 그렇게 많이 남았는데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중학교 때 성적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저희가 학교에서도 보면 중학교 때면 날고 긴다 하더라도요. 고등학교 때 와서 제대로 하지 않으면요.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는 아이들 너무 많았었어요. 중학교 때 형편없었어도요. 점점 더 성적 오르는 아이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거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세단축 끼우는 거야. 자, 그래서 뭐 서울대 갈지 누가 알아요? 틀렸어요? 갈 수도 있어요. 그럼 모르는 얘기야. 저도 저희 아들들이 그 대학까지 갈진 전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입시하는 사람인데도. 야, 너는 그 정도가 아니라 요 정도까지만 가도 넌 땡큐야 그랬었는데 모를 일이야. 자제분들 잘 되겠죠? 지금 대답하신 분들만 부모님들의 믿음대로 되실지어다. 잘 되실 거예요. 그래서 학업 역량이 되게 중요한 요소가 돼가고 있거든요. 오늘 학업 역량 정확하게 이해하고 가셔야 되는데 학업 역량이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요. 아이들이 지금 학업 능력과 역량이라는 건 구분하실 줄 아셔야 돼요. 학업 능력을 예를 들어서 고려대학교까지는 재작년까지 학업 능력을 본다 그랬어요. 근데 작년 4월 25일 날 전국에 190개 대학교들이 모여서 서울대 포럼을 열면서 모든 대학들이 학업 역량으로 다 합일치를 했어요. 학업 능력과 역량은 뭐냐면 지금 자제분의 상태, 지금 자제분의 성적, 지금 자제분이 알고 있는 학업적인 지식들 이런 게 능력이야. 어떠세요? 형편없지 않나요? 만족하세요? 아니잖아요. 저도 그랬는데 뭐. 근데 자제분 점점 더 나아질 거 아니에요? 점점 더 나아지고 성장해 나가고 발전해 나가고 점점 더 좋아질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린 유기체니까. 그렇지 않나요? 생명체니까. 그걸 보겠다는 얘기야. 얼마나 땡큐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적에 일희일비하지 마시라는 뜻이고요. 지금 3월달 모의고사 성적 보고 야, 이 정도 성적 너 무슨 대학 너 어느 게 대학 너 미쳤니? 막 그런 얘기 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남은 기간 긍정의 에너지. 제가 저희 아들들한테 저희 와이프하고 제가 제일 잘한 거 딱 2개 꼽으라 그러면 입시에 대한 거 도와준 거 하나랑 또 한 가지는 긍정의 에너지를 자꾸 심어준 거예요. 애썼다 야. 아우구야 시험 보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니. 6시간 시험을 봤으니. 그런 얘기 해줬지. 성적 보고 나서 아이고 이건
너 진짜 너 한국 해녀대학교 글로벌 미역 채취공학과 가봐야 정신 차리니 막 그런 얘기를 왜 하냐고요. 그러길 바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긍정 에너지 심어주시자고요. 아우야 성적이 올라갈 게 많다 얘 그러면서 우리 역량 보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아이들이 진로 못 정한 아들이 너무 많잖아요. 엄마 나 진로가 안 잡혀서 공부가 안 돼 그런 얘기 하지 않나요? 근데 몇 년 전에 어떤 중학생 아이가 그랬는데요. 자긴 꿈이 없대요. 근데 나중에 분명히 뭔가 하고 싶었고 꿈이 생길 거를 대비해서 그때 공부로 발목 잡힐까 봐 자긴 공부한대요. 대단하지 않아요 그 새끼? 너무 기특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진로가 정해져 있지 않아서 공부가 안 된다 이건 핑계야. 그런 얘기를 자꾸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자제분들 혹시 꿈이 없다고 하는 아이들한테 꿈이 없는 아이들은 자기 능력이 안 되니까 지금 내 꿈을 접어버리고 그냥 입을 닫아버리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근데 능력 본다고 안 그랬죠 대학에서. 역량 본다면서요. 그러니까 우리 꿈을 갖는 게 맞아. 아니 자제분들 왜 서울대 못 가요? 아 거기 틀렸구나 이미. 왜 의대 못 가겠어요? 하고 싶은 거 하라고. 근데 부모님들 아이들 하나 조심하셔야 될 게 아이들의 진로를 잡아주시는데 취업 잘 되고 돈 많이 버는 데를 해주시는 거예요. 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저희 아들들한테도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 지금 사회로 나가게 되면 앞으로 10년 15년 후야. 근데 그때 우리나라와 세계 정세가 어떻게 될 줄 알고? 간호학과 그렇게 취업 잘 된다고 했는데 작년에 반토막 났어요. 의대 파업 때문에. 그래갖고 졸업 유예시키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았다고.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냥 아이들이 하고 싶은 거, 잘할 수 있는 거, 즐겁게 할 수 있는 거 그런 거 잡아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근데 정말로 꿈이 없어. 진짜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럼 무전공 해보시라고요. 무전공 괜찮아요. 이거 많이 뽑아요. 대학교 들어가서 1학년 때나 2학년 1학기 때 학과를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가면 돼요. 근데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무전공 선발하는 학과들은 수시에서요 거의 다 면접이 있어요. 그걸 알아야 돼. 왜 면접을 깔아놨을까? 왜 무전공은 항상 면접이 있을까요? 교수님도 궁금한 거야. 왜 왔지? 과가 정해져 있고 계열이 있는데 왜 우리한테 왔지? 그거 궁금한 거예요. 근데 거기다 대고 뭐라고 그럴 건데? 저는 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실 거예요? 그러면 수고했습니다. 나가보세요 라고 얘기하지. 이거는 새로운 전공을 만들어 보거나 기존 전공을 융합해 보라는 뜻이야. 얼토당토 안 하도요. 뭐 간호학과랑 건축학과를 융합해 보고 싶습니다. 괜찮아. 뭐 어때 중졸인데.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이런 게 차별화 포인트인 거예요. 자기가 새로운 전공을 만들어 보거나 아니면 기존 전공을 융합해 보자. 이게 무전공이야.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그래서 제가 그렇게 떠드는 학업 역량이 이거예요. 학생 기록부에 이런 것들이 잘 기록된 아이들이 학업 역량이 있는 아이들, 발전 가능성이 보이고 성장해 나가는 아이들이래요. 그래서 일단은 선택 과목 잘 하셔야 됩니다. 올해 1학년들 기준으로요. 1학년 기말고사 1학기 기말고사 끝나고 나면 설문조사 시작할 거예요. 근데 그때 선택 과목 잘해야 돼. 근데 아이들이 진로가 어느 정도는 알고 진로가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어야 선택 과목을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진로를 자꾸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지금 1학년 학부모님들, 중학생 학부모님들은 아이들하고 진로에 대한 얘기를 틈만 나면 하셔야 돼요. 근데 그냥 뇌피셜해서 얘기하셔봐야 듣지도 않아. 자료를 보면서 얘기를 해야 돼. 그래서 그런 좋은 자료들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리고 공짜야. 그리고 저작권도 없어. 마음껏 쓰셔도 돼요. 아시겠죠? 오늘 안 오신 분들한테는 알려주지 마세요. 참 좋은 동료애네요. 선택 과목 잘하는 것도 중요한 학업 역량이고요. 그럼 무전공은 선택 과목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거 아무거나 하면 돼요. 좋아하는 거 아무거나 하면 돼. 문이과도 상관없어. 사회, 과학만 왔다 갔다 해도 괜찮아.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요. 세특하고 창체 요거 관리하는 거 제가 뒤에 가서 말씀드릴 텐데요. 이제 고등학교 올라오셔서 아직 학생 기록부를 자세히 모르시니까 제가 오늘은 개략적인 것만 알려드릴 텐데 고등학교에서 학부모님들과 학생의 의견을 받아주는 데는 세특하고 창체밖에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보고서라든가 메모를 해서 적어내야 돼. 의견을 받아주니까. 그러니까 그거 메모하는 방법 오늘 잘 이해하고 가시면 되고요.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요게 자기소개서가 없어지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행특 때문에 떨어질 수가 있어요. 행특 때문에 붙지는 않아요. 하지만 떨어질 수 있어요.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학생 기록부 맨 마지막에 있거든요.
근데 이거 고등학교 2학년 때 것까지밖에 못 봐요. 행특은 12월에 졌거든요. 근데 고3 8월에 원서 접수를 해. 그러니까 1, 2학년 거 2번밖에 못 봐요. 그러니까 요 행특 관리 잘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했더니 애들이 선생님 행특 관리 어떻게 해요? 뭘 관리를 해? 선생님 말씀 잘 들으면 돼요. 학교 안 빼먹고 잘 다니면 돼. 그런 아이들한테 왜 이상하게 적어줘?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학교 생활 잘 하시면 돼요. 네. 행특은 아니에요. 행특은 12월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선생님하고 잘 지내면 됩니다. 애들한테도 얘기하세요. 그리고 책 좀 읽으라고 좀 전해주세요. 제발. 아이들 책 더럽게 안 읽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차별화 포인트인 거야. 제가 대놓고 말씀드릴게요. 한 학기에 8권 이상. 되셨나요? 한 학기에 8권 이상의 독서가 학생기록부에 보이면 아무 할 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 클라우드 들어가시면 수시 학습법이라고 하는 폴더가 있거든요. 거기 가면 추천도서 목록 겁나 많아요. 그래서 책 읽으라고 좀 자꾸 독려해 주세요. 그래서 저희 아들들한테는 제가 한 권 읽을 때마다 5,000원씩 줬거든요. 미친 듯이 읽던데? 그랬더니 부모님들이 아니 왜 애들을 돈 갖고 핸들이 그럼 다른 거 좋은 거 있으면 해보세요. 뭐 있어요? 난 그나마 그게 제일 나은 것 같아서 그냥 그거 했거든요. 내용 몰라도 돼요. 어차피 대학에서요. 대학교 면접할 때 정의란 무엇인가의 내용을 요약하세요. 그런 질문 안 해요. 왜 읽었지? 기를 물어봐요. 되셨나요? 그러니까 읽기만 하면 눈으로 보기만 해도 돼. 그래서 책 읽으라고 하시고요. 자기 주도성과 집단학습 요게 지금 뜨고 있는 학업 역량이에요. 요게 학생기록부에 자주 기록된 아이들은 좋은 학업 역량이라고 판단. 이건 중학생도 마찬가지야. 특목고나 자사고 갈 때 이거 봐요. 친구들하고 같이 공부하라고 하세요. 자기 주도성과 집단학습에 대한 것들이 기록된 아이들은 메타 인지적 지식 능력을 갖추고 있대요. 그게 있어야 역량이 늘어난대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같이 공부하라고 친구들하고 같이 공부하고 멘토 멘티 하는 거 되게 좋아요. 집단학습 뭔지 아시죠? 친구들하고 같이 공부하는 거. 그리고 자기주도성 뭔지 아시죠? 근데 오늘 가셔서 아드님 따님한테 물어보세요. 너 자기주도성 뭔지 알아? 그럼 걔네들이 뭐라는지 아시죠? 자기가 주도하는 성질. 안 웃으시는 분들 맞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기주도성은 자기가 계획한 걸 추진해 나가는 능력이야. 아시겠나요? 실천해 나가는 능력이에요. 그러면 아까 이 집단학습은 뭐 멘토 멘티라는 단어겠지 학생부에?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자기주도성은 계획표 노트래. 계획표 노트에 대한 언급이 많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계획표 짜는 거 도와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계획표 밀려도 괜찮아. 자꾸 잔소리 하세요. 계획표 짜라고. 매주 일요일 저녁 때마다. 그래서 계획표 짰는지만 검토해서 저희 아들들은요. 매주 계획표 짜면요. 일주일에 10,000원씩 줬어요. 아, 여긴 너무 비싸요? 6,800원? 너 학생이세요? 1학년? 아우 기특해라. 아까 또 꼬맹이 또 있다. 저기 너도 학생이세요? 1학년? 아 중3? 아우 더 기특해라. 우리 계획표 짜셔야 돼요. 학생들아 대답해 얘들아. 엄마 아빠가 10,000원씩 주실 거야. 자, 그래서 계획표 짜는 거 좀 계속 잔소리 하셔야 돼요. 괜찮아. 밀려도 괜찮아. 밀리는 거 보이라고 짜는 게 계획표니까. 그래서 일단은 능력과 역량이 이렇게 인터넷에도 구분되어 있어요. 우리 역량을 정확하게 이해하자고요. 그래서 이번 3월달 모의고사 망쳐 써도 괜찮아. 중학교 3학년 성적 이번에 안 좋아도 괜찮아. 우리 올라가면 돼. 그런 걸 자꾸 보여줘야 돼요. 강화되고 성장되어 나가는 걸 보여야 되는데 제일 역량을 강화해 나가는데 제일 큰 걸림돌이 체리피커짓이에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골라서 공부하고 자기가 자신 없는 거 포기하고 그런 건 절대 안 된다라는 거. 골고루 공부하는 게 맞는 거야. 골고루 공부해야 그래야 학업 역량도 늘어나는 거고요. 골고루 공부하면서 그래야 계획표도 필요한 거. 계획표가 그래서 그걸 도와주는 거고요. 그래야 학업 역량이 생긴대. 근데 오늘 가셔서 한번 자제분들하고 얘기 나눠보세요. 자제분들 지금 뭐 포기한 과목들 있지 않아요? 절대 안 된다고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왜 포기하는지 아세요? 자기가 못하니까 포기한다라고 그러죠? 그러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할 건데?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에 어떤 계획이 있냔 말이야. 인간은 호모 루덴스래요. 호모 루덴스 아세요? 놀이의 인간, 유희의 인간이에요. 인간은 여유의 시간이 생기면 그 시간에 놀이와 유희를 통해 문화를 만들어낸다는 좋은 뜻이에요. 근데 이게 학생한테는 적용하면 안 되는 거야.
왜냐하면 수학 포기한 그 아이 그 시간에 영어 공부하는 인간은 없다는 뜻이에요. 그 시간에 노는 게 인간이란 말이야. 자기 놀려고 포기하는 거야. 근데 이거는 인간의 본성이야.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효율적인 공부란 건 없다고 선생님들이 자꾸 얘기하는 거야. 바쁘고 힘들게 지내는 게 맞는 거야. 이해되셨나요? 혹시 아드님이나 따님이 수학 포기하고 그 시간에 다른 공부하겠다 그러면 시끄러이 호모 루덴스 새끼야 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전 내신도 포기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야. 내신 포기하고 정시에 올인하는 아이들이 대부분 그 내신 기간에 놀기 때문에 문제인 거야. 그 시간에 수능 공부하는 애는 없어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바쁘게 지내야 되니까 우리가 계획표가 필요한 거니까 그런 것 좀 도와주시면 되고요. 요즘 보세요. 수능 만점 받은 아이. 학습 플래너를 어떻게 했대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왜 이거를 부모님한테 부탁드리는지 아세요? 애들 꾸준히 하는 거 못해요. 아무리 공부 잘하는 아이들도 자기가 알아서 꾸준히 못해요. 그거 잔소리 하시란 얘기예요. 그래서 꾸준히 하는 건 의미가 크다라는 거. 그 대신에 간단하게 만들어야 돼. 계획표 만드는 것 자체에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는 안 돼요. 30분 이상 넘어갈 필요도 없어. 그냥 간단하게 리스트업만 하면 돼. 그래서 그런 거 정도만 하면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하니까 내가 지금 무슨 공부하는지도 어떤 일정표의 개념으로 활용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균형을 맞췄대잖아요. 이거 체리피커짓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노베이스여도요, 요즘에는요, 킬러 문제들도 없어지고 그런 상황들이라요. 문제를 암기만 해도 3등급은 나와요. 암기해서 풀어도. 중학교 때부터 수학이 노베이스여도 너무나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왜 이렇게 안 하는지 아시죠? 2004년생서부터 지금 거의 2008년생, 9년생 아이들까지도 오는 것 같아요. 공부 더럽게 안 해요. 정말 이렇게 공부 못하는 애들 처음 봤어요. 제가 올해 대입지도 한 지 18년인데 아주 전국적으로 다 못해요. 아주 집단이 저질이야. 제가 이 얘기 왜 하는지 아세요? 우리 아들도 못하는데 잘 됐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기회가 자주 오지 않아요. 집단적으로 이렇게 공부 못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한두 문제만 더 맞아도 성적이 많이 향상돼. 문제를 암기해서만 풀어도 3등급은 나와. 아시겠나요? 3등급이 안 나오고 있다는 얘기는요, 공부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저는 공부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 성적을 잘 나오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좀 열심히라는 걸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열심히라는 걸. 괜찮지 않나요? 지금 열심히 해야 나중에 성인 돼서도 뭔가 열심히 할 수 있는 습관이 생기지 않을까요? 전 그래서 성적보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뭐 그러다 보면 성적도 오르겠지. 근데 골고루 하는 게 맞는 거야. 아시겠죠? 바쁘게 지내는 게 맞는 거야. 자, 그렇게. 그리고 슬럼프가 찾아와도 의욕이 다시 솟았대요. 정신과 선생님들이 그러시는데요. 슬럼프는 여유병이래요. 마음에 여유가 있는 사람한테만 찾아오는 여유병이래요. 굉장히 몸이 힘들고 바쁜 사람들한테 슬럼프가 올 틈이 없대요. 그러니까 제가 바쁘게 가는 게 맞다. 효율적인 게 맞다. 할 게 없으니까 머릿속에 5만 가지 잡생각을 하면서 슬럼프에 빠지는 거야. 바쁘게 지내는 게 맞는 거야. 효율적인 공부는 없어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네. 이런 거 보면서 잔소리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기출문제 여러 번 풀어보는 건 뭐래요? 그러니까 애들은 따간다니까? 지금 대치동에 뭐 유명한 학원에 콘텐츠를 사러 막 새벽에 줄 서 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출 몇 번이나 풀어봤냔 말이야. 기출만큼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자제분들 요번에 3월달 모의고사에서 기출 풀고 가던가요? 거봐. 그러니까 망친 거예요. 자, 우리 6월달에 또 있습니다. 6월달에 부산시 교육청 모의고사 있어요. 자, 그러면 애들 거의 5월 초에 중간고사 끝나거든요. 그러면 한 달이 벼요. 그동안 학교 행사가 여러 가지 있어서 미친 듯이 놀 거예요. 소풍도 가야 되고 체육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 6월 모의고사 준비해야 돼. 기출문제 4년치 풀고 가야 돼. 최소. 이해되셨나요? 되셨나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달달달달 암기를 해도 성적은 올라요. 그러니까 집에서 모의고사 보시면 돼요. 학교에서 그런 거 안 하는데 아니 왜 꼭 학교에서 그걸 해야 되는데? 집에서 하시면 되잖아요. 노원구는 집에서 기출문제 푸는 게 금지예요? 과태료 나와요? 아니잖아요. 우리 집에서 모의고사 많이 봤어요, 저.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도와주시면 돼요. 방법도 알려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친구들하고 같이 이게 바로 메타인지적 지식 능력이에요. 같이 공부하면서 내가 옆에 있는 친구한테 설명해주면서 개념을 정확하게 알 수 있대요.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걸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대.
그러니까 집단 학습은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리고 친구들하고도 잘 지내는 건 중요한 겁니다. 서로 돕고 그러면서 공동체 역량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중에 자제분한테 금지되거나 불가능한 거 있으세요? 다 하실 수 있는 거죠. 우리 친구야 너 할 수 있죠? 그래 우리 따라하면 돼. 아 그런다고 아니 만점 안 나오면 어때? 우리 따라하면 돼요. 잘 나오겠지. 공부 잘하는 애들을 따라가면 되는 거야. 성적 좋은 애들 따라가는 게 아니라 공부 잘하는 애들을 따라가자는 얘기야.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지금 이거 현 중3 이유서 이거 잘못 이거 왜 아직도 안 바꾸고 있지? 고1 이유입니다. 그래서 고1 이후서부터 교과 편제가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왼쪽에 있는 걸 교과라고 얘기를 해요. 교과를 쉬운 말로 얘기하면 지식을 배우는 거예요. 지식을 배웠는데 제대로 배웠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시험을 보겠지? 시험을 보니까 성적이 나오겠지? 교과에 대한 성적이니까 교과 성적이라고 얘기하고 그걸 쉬운 말로 내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이 왼쪽 게 지금 고등학교 1학년들서부터는 요거 배우는 거고요. 2학년 올라가면 일반 선택, 진로, 그리고 2, 3학년 때 진로와 융합 선택 이렇게 하고요. 요 파란색은 특성화고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고에서는 안 해요. 자, 그래서 요게 왼쪽 게 교과 성적이 나오고 이게 기존에 9등급제였는데 이제 5등급제로 바뀌었다라는 게 이 얘기. A, B, C, D도 그대로 표현되는 건 절대평가와 상대평가가 같이 있는 거고, 그런데 오른쪽 거는 시험 보고 그러는 건 아니니까, 지식을 배우는 건 아니니까 이걸 비교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왼쪽이 교과, 오른쪽이 비교과. 근데 지금 이제 09년생 애들서부터는 여기 창체에 원래 자동봉진이었는데 그게 자율자치, 동아리, 봉사가 동아리 밑으로 내려가면서 진로 이렇게 세 가지 패턴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제가 아까 우리의 의견을 받아주고 학생 기록부에서 관리할 파트 두 개라고 그랬죠. 어디라 그랬죠? 세특과 창체. 창체 중에 진로가 제일 중요해요. 아시겠나요? 창체 중엔 진로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야 돼. 그래서 창체의 진로를 잘 관리하면 여기서 진로 역량의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우리 진로에 대한. 그러니까 이거 누가 하는 거라고요? 이건 부모님밖에 못해요. 도와주세요. 제발 우리 불쌍한 애들 좀 도와주세요. 우리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이제 중졸 됐잖아요. 저기 중3 친구는 초졸이에요. 대단한 학벌이거든. 걔네들이 뭘 알겠어요. 그냥 넌 공부나 해. 학교 선생님하고 엄마 아빠가 너 도와줄 거니까 우리 힘내자. 되셨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 진로 건드리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여기 왼쪽 게 이 성적을 가지고 뽑는 전형이다. 그래서 교과 성적을 가지고 뽑는다. 그래서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내신만 보고 뽑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 가면요, 학교생활 기록부라고 몇 페이지짜리가 있고 교과 성적표라고 한 페이지짜리가 있는데, 학생부 교과 전형은 그 교과 성적표만 보고 뽑았었어요. 근데 예전처럼 4등급 때여서 1등급이었는데 지금은 몇 프로가 됐죠? 1등급이 10%가 됐거든. 2배 넘게 늘어났거든요. 그러면 대학에서 체감하는 1등급의 그 수준이 똑같을 것 같으세요? 절대 똑같을 리가 없지. 그러니까 내신 등급 자체에는 별로 의미가 없어져 버리기 시작하는 거야. 예전처럼 그렇게 1등급이 희소성의 가치가 있는 건 아니야. 그래서 교과 전형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야. 점점 지방으로 내려가고 있는 거야. 점점 더 두 가지를 같이 보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 대세인 거예요. 그래서 순수한 교과 전형보다는 내신을 많이 보긴 보는데 학생부도 다 검토할 거예요. 이 교과 성적표만 보고 뽑진 않을 거고요. 학생 기록부를 다 볼 겁니다. 그게 바로 학교장 추천 전형이에요. 교과 전형인데 학종처럼 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순수한 학종이 있는 거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젠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같이 한다. 이걸 학업 역량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학업 역량은 내신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셨나요? 그럼 여기서 한번 머리를 잘 써보세요. 그러면 내신이 조금 여유가 있어지겠다. 입결이. 아, 입결 뭔지 아세요? 뭔데요? 대학 입시 결과 합격생들의 성적, 그 입결이 조금은 내려갈 수도 있겠다. 여유가 있겠다. 내신만 보는 게 아니니까. 맞아요? 점점 입결은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전체 인원이 줄기 때문에 내신이 조금씩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쵸, 맞죠? 집단이 줄어드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이 학생부 종합이 메인이어서 고교 학점제의 포인트는요, 학생부 종합이에요.
학생부 종합의 포인트는 진로예요. 그래서 그걸 자꾸 케어링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대입이 수시 정시 있는 건 아시죠? 수시가 이렇게 4가지가 있는 것도 아시죠? 죄송하지만 3번은 일반고 아이들은 못 써요. 써봐야 떨어져요, 이거는. 그래서 일반고 친구들은 1번, 2번 위주로 많이 쓰는 거예요. 근데 순수한 교과 전형보다는 학교장 추천 전형, 지방에서는 지역 인재 전형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내신이 조금 좋은 친구들, 그리고 순수한 교과 전형이 또 있고, 근데 종합 전형은 일반고랑 특목고가 같이 써요. 그래서 요거를 구분도 하실 줄 아셔야 되는데 그건 제가 나중에, 지금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1번, 2번이 메인 전형이다. 그리고 4번은 누구나 다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나중에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서부터 하셔도 괜찮아요. 늦진 않아요.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정시라는 거는 수능으로 가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요건 수시에서 다 떨어지면 정시로 가는 거야. 그래갖고 수시 때 너무 낮은 데를 쓰면 잘못하면 납치당해. 자제분들 성균관대 납치당하면 어떡해. 땡큐지. 근데 수능 너무 잘 보면 또 어떡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내신은 제가 교과 성적이라고 설명드렸고 서류는 학생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자제분들 때는 서울대가요 교사 추천서가 부활할 수도 참 우리 안 가기로 했지. 자, 그리고 3번 대학별고사는 면접하고 논술을 얘기하는 거고요. 수능 최저 아세요? 수능 최저 설명드려요, 말아요? 안 해도 돼요? 확실히 아세요? 그러면은 2합 6 그럼 어떻게 나와야 돼? 3 나오면 되지. 두 과목. 나머지 등급은 수능 성적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위권 대학들은 대부분 수능 최저를 걸어놓죠. 그럼 3만 돼요? 2, 4도 되지. 1, 5도 되지. 맞죠? 근데 의대는 그게 3합 4야. 우리 중에 의대 가시고 싶은 생각이 있으시다면요, 요번 3월달 모의고사서부터 3합 4가 나와야 돼. 농담이에요. 뭘 놀라세요. 점점 올라가면 되지. 그래서 저는 거의 뭐 고등학교 한 3학년 아이들서부터는 의대 간다 그러면 3합 4 몇 번이나 나왔니? 그렇게 물어봐요. 3합 4가 어떻게 나와야 되는지 아시겠죠? 1, 1, 2. 근데 작년에 그렇게 나온 애가요 전국에 6%밖에 없어요. 이과 20만 명 중에 6%면 12,000명밖에 못 맞췄어. 그래갖고 수시에서 엄청나게 비었어요. 그래갖고 그 인원을 정시까지 옮긴 거야. 그래서 의대는요 내신보다 더 먼저 우선시 되는 건 3합 4. 잊지 마세요. 근데 표정들을 보니까 의대도 아닌가 보네요. 우린 서울대도 아니고 의대도 아니네. 일단은 오케이, 좋습니다. 근데 성대는 괜찮은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그거 확인하시면 되고요. 고교 학점제는 이게 지금 08년생 애들까지고요. 09년생 아이들서부터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공통은 고1 때 아까 말씀드렸고, 여기서부터 2, 3학년 때 배우는 거고, 그리고 얘네들은 1등급에서 5등급까지 표현이 되고, A, B, C, D도 같이 표현이 되고, 그리고 또 요 초록색으로 박스해 놓은 게 요거만 수능 과목이고, 그래서 진로 선택과 융합 선택은 수능 범위에서 빠졌고, 저는 그래서 요게 지금 저는 초미의 관심인데요. 우리 중학교 학부모님들 고등학교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있으시잖아요. 그럼 그 고등학교에 전화하세요. 거기 뭐 입학부나 아니면 뭐 교무부나 뭐 연구부 그런 데 전화를 하셔서 요 근처에 어느 중학교 몇 학년 누구누구 학생 부모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자세하게 상담도 해주실 거예요. 그 고등학교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전화했다. 근데 거기다 전화하셔갖고요, 작년에 서울대 몇 명 갔어요? 그런 걸 왜 물어보세요? 아니 서울대 많이 보내면 우리도 가요? 그건 아니지 않나? 난 그걸 왜 궁금해하시는지 난 모르겠어. 어차피 그리고 우리 서울대랑 의대는 안 가기로 했잖아요. 그런 거 물어보지 마시고, 혹시 궁금하시면 나중에 고2, 고3 때 배우는 진로 선택이나 융합 선택 시간에 수능 범위가 아닌 시간에는 아이들을 어떻게 지도할 계획이세요? 그런 걸 물어보는 게 나은 거예요. 전 이게 너무 궁금해요. 이거 도대체 3학년 때 얘네들이 이걸 어떻게 핸들링 할까? 이 시간에. 애들 수능 범위도 아닌데.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궁금한 거 있으면 그런 걸 물어보시는 게 낫다. 이걸 어떤 학교는요 자습을 생각하는 학교들도 많아요. 이때 아예. 그래서 진도 쫙 빼놓고 거의 고3 1학기는 자습이다라고 하는 학교들도 있는데, 전 그건 별론 것 같아. 맞지 않나요? 그건 아니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뒤에 가서 제가 또 한 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중학생하고 고등학교 1학년 학부모님들 제일 관심 있어야 할 게 이건 것 같거든요. 지금 28학년도 이후에 아이들서부터는 입결이 없어요.
특히 고1들은 입결이 없어. 맞죠? 없잖아요. 이렇게 이게 08년생 애들 것까지고 이게 09년생 아이들 거니까. 그리고 제가 폭을 이 퍼센티지에 맞게 맞춰 놓은 거예요. 위아래를.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입결이 없으니까 기존 입시 결과를 가지고 추론할 수밖에 없어. 자, 그러면 1등급 대라고 기존 1등급 대라고 얘기하는 아이들의 등급은 1.9까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1.7 정도까지만이에요. 아, 우리 아이 1등급 대야. 몇 등급인데 1.98. 그건 2등급이에요. 아시겠나요? 1.7 정도까지야. 그래서 이쪽을 1.7가는 의대라던가 최상위 대학들은 대부분 1.7 이내는 돼야 되거든요. 그럼 얘네들로 따지면 대충 비교해 보면요. 한 1.1, 1.2 정도까지야. 그러니까 3학년 1학기까지 올 1등급에 2등급 하나나 두 개만 그 정도까지만 허용이 될 것 같아요. 3개서부터는 안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얘네들 1점대 꼬랑지다 그러면 얘네로 따지면 2.8등급에 해당해. 그럼 2.8등급이면요. 여기 인서울에 있는 그래도 국민대 숭실대 그 라인 정도까지 갈 수 있는 그 정도 내신이 되면 그러니까 1.9 그 정도면까지는 돼야 된다라는 거야. 이해되셨죠? 그리고 2등급 말까지 가면 4.6등급이다 그러면은 이건 지방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야. 2등급이야. 좋아하실 게 아닌 거예요. 얘네로 따지면 4점 중반 넘어선 거야. 우리 아들 3등급인데 6등급인 거야. 얘네로 따지면.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좀 그렇게 되는 건데 여기서 제가 조금 어려운 얘기 하나 드릴게요. Are you ready? 진짜 이해되시겠어요? 오케이. 생각해보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존에 08년생 애들까지 4% 받던 걸 얘는 10% 1등급을 주잖아요. 자, 근데 4%가 1등급이다. 여기까지가 1등급이 하고 탁 자르는 기준이 뭐예요? 걔네 중간고사, 기말고사 본 거 성적으로 자르겠지? 그랬더니 보니까 95점이었어. 그거 95점을 1등급 컷이라고 얘기해요. 1컷이라고 얘기해요. 내신으로. 이해되셨나요? 그 1컷이 얘네 때는 더 밑으로 내려갈까요? 올라갈까요? 2배가 넘는 인원이 받으니까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내려가겠지. 당연히 내려가겠지.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거의 80점대까지도 내려갈 거야. 맞지 않을까요? 2배가 넘는 인원이 되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대학에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전에 100점에서 95점 정도까지가 1등급을 받았던 아이들인데 80점 정도까지가 1등급이면 얘네 때는 뭐 100점이나 95점이나 라고 할 수 있지만 얘네 때는 100점하고 80점은 다를걸?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고교학점제 이후의 아이들서부터는 내신 원점수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게 그 얘기인 거야. 이해되셨나요? 한 문제라도 더 맞으려고 애써야 된다는 얘기야. 80점짜리 1등급과 82점짜리 1등급은 다른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야. 이해되셨나요? 와, 우리 대통령님이 애들 내신에 대한 부담 줄여주려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제는 한 문제 싸움이네. 박 터지겠구만. 노트도 이제 안 빌려주고 막 가리고 시험 보고 막 그러겠다. 그쵸? 그렇지 않나요? 애들 더 힘들게 만들어놔 버렸어요. 박이 터질 거예요. 근데 우리 좋게도 생각할 수 있거든요. 83점 받다 85점 받으면 굉장히 유의미해지는구나. 이해되셨나요? 자제분들 한 문제는 더 맞을 수 있잖아요. 아, 걔는 안 돼요? 글렀나요, 걔는? 그러니까 이제는 내신 원점수 싸움이다. 1등급도 90점짜리 1등급과 80점짜리 1등급은 다른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원점수 관리 잘 하셔야 돼요. 제가 내신 원점수라는 게 그 얘기야. 등급보다 더 큰 의미가 있는 건 내신 원점수다. 계속 한두 문제라도 더 맞으려고 애를 써라. 되셨죠?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수도권에 있는 대학교랑 주요 국공립의 마지노선 정도거든요. 얘네로 따지면 한 4점 초반, 4점 한 2, 3 정도까지인데 얘네로 따지면 거의 2.7 정도인 것 같아요. 되셨나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가 대충의 내신의 마지노선은 알고서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충 한 2점 중반 넘어서면 쉽지 않아지는구나.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 되셨죠? 자, 그래서 요 앞쪽에 있는 아이들은 학추와 학종 같이 쓰시되 얘네들은 학종 중심으로 가는 게 맞고 얘네서부터는 학종과 논술이 맞을 것 같고 여기서부터는 약술, 정시 이런 것까지 다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략적으로 요런 분위기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 참 친절하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대충 내신의 어떤 마지노선 정도는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아이들하고 얘기 나누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가 계략적으로 배치표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저거 베이스로. 그래서 수시에서 요 정도 대학교들 이게 안 가기로 했는데 왜 써놨지? 카이스트 포스텍은 어때요? 여기도 별로세요? 여긴 좋으세요? 연고대는? 여기도 좋아요. 여기는 교과로 그냥 가려면 1등급이 돼야 돼. 1등급 넘어서면 힘들어 이제. 그냥 올일이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학종으로 쓰면 한 1.2 정도까지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얘기하는 거야. 2등급 한두 개 정도면 괜찮겠다라는 거 정도?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나머지 것들 보시면 그냥 순수한 교과 전형 내신의 영향력이 큰 걸로 하시면 이럴 것 같고, 학생부 종합은 조금 여유가 있고 특목고는 조금 더 여유 있겠다, 그 얘기예요. 그냥 이건 예측치야. 아무도 몰라 아직은. 대충 이럴 것 같다. 그러니까 그냥 내신의 마지노선 정도만 한계선만 잡아놓는 거 정도로 하자, 그 얘기고요. 근데 수능 최저를 활용하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디까지 갈 줄 모르는 거야. 지금 아이들이 수능 최저를 너무 못 맞춰요. 그래서 아이들이 시험 볼 줄을 몰라요. 재수생하고 재학생하고요, 가장 큰 실력 편차가 나는 게 딱 두 개예요. 국영수 성적은 그렇게 차이 나는 것 같진 않아. 근데 탐구는 절대 재수생 못 이겨. 근데 탐구가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재수생들이 탐구 잘하는 줄 아세요? 걔네가 고3 때부터 준비해서 그런 거예요. 안 웃기세요? 고3 때 탐구 시작하면 재수란 뜻이에요. 아시겠나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1학년 애들서부터 하는 줄 아세요? 고1 때 탐구가 수능 범위예요. 탐구 1학년 때부터 해야 돼. 그게 맞아. 그리고 통합사회 통합과외가요, 예시 문제를 낸 거 보니까 쉽지가 않을 것 같아. 범위가 좁으면 어려워지는 거 아시죠? 배배 꼬는 거 아시죠? 막 여러 가지 개념들을 막 갖다 쓰는 거, 그런 거 보니까 쉽지 않을 것 같아. 예전처럼 탐구는 고3 때 그거 아니야. 1학년 때부터 가야 돼. 되셨죠? 오케이. 자, 그래서 그거 하고 두 번째가요, 시간 안에 문제 끝내주는 거, 문제 푸는 거는 최고예요. 시간 안에 딱 OMR까지 끝내는 건 최고야. 지금 1학년 학부모님들 요번에 애들 시험 보고 와서 그러지 않아요? 엄마 나 시간 없어서 못 풀었어, 그런 얘기 하지 않던가요? 노원 애들은 다 잘했대요? 애들 다 그래요. 근데 재수생들은 그런 얘기 안 해요. 딱 시간 내에 OMR까지 딱 끝낼 줄 알아요. 계속 연습을 하는 거야. 시간 내에 문제 푸는 걸. 그걸 QCP라고 하는 거야. 시간 내에 문제 풀어야 돼. 그래서 자제분들 혹시 스탑워치 있나요? 아니, 핸드폰에 있는 건 안 돼. 탁상용 스탑워치. 몇 분밖에 없으시네요? 이 동네 다이소가 없어서 그런가? 오늘 가시면서 사주세요. 탁상용 스탑워치, 그리고 일정표, 일주일치 계획표 찍자는 거. 그래서 그거 가지고서 우리 시간 안에 문제 푸는 연습들 하시면 수능 최저 얼마든지 돼요. 우리 재학생들은 그냥 수시로 가는 게 제일 속 편해. 진짜 정신 힘들어요. 저희 첫째 아들도 정시로 갔는데 피가 바짝바짝 말라요. 정말 작년에 한 문제 틀렸어요. 전 과목에서. 영어도 1등급이고 다 맞아요. 하나 틀렸는데 운이 나쁘게 정치와 법에서 하나 틀렸는데 작년에 정치와 법이 점수가 안 좋았었어. 너무 쉽게 나와서. 그러니까 서울대 경영 되냐 안 되냐 막 계속 지금 써도 되냐 안 되냐 계속 물어보는 거야.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가긴 갔어요. 붙었지. 근데 그동안 피가 마른단 말이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수시로 가는 게 제일 좋아요. 자, 그래서 이게 08년생 애들까지의 학생기록부 성적 교과 발달, 교과 내신 성적에 대한 표현이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지금 아이들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이제 09년생 애들서부터는. 그래서 원점수와 과목 평균 이렇게 나올 거, 이런 거. 그래서 여기 빨간색으로 써 있는 것들이 중요한 평가의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강자 수도 이거 다 고려합니다. 수강자 수가 너무 적으면 등급이 낮을 수밖에 없잖아요. 고려한다니까. 근데 또 고맙게도 요 앞에 아이들까지는 13명까지가 소인수 과목으로 규정을 했는데, 지금 09년생 아이들서부터는 5명으로 줄었어요. 그건 점이 찍혀. 점수가 안 나와. 그러니까 인원수 너무 작아서 내신 못 받으면 어떻게, 그거 너무 크게 고민하지 마세요. 5명 정도서부터는요, 5명 이하의 선택 과목서부터는 점이 찍히니까 그거는 내신에 영향을 주진 않아요. 되셨나요? 그리고 요거 원점수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원래 표준 편차들을 많이 봤거든요. 표준 편차가 작다라는 얘기는 그 학교 아이들의 실력이 고르고 좀 우수한 애들이 많다라는 뜻이에요. 평균도 높은 편이고. 그러니까 근데 그게 없어졌어. 그래서 학교에 이제 평균 점수가 중요해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이 요거 관리 잘해야 되거든. 그리고 지금 09년생 애들서부터는 지필과 수행평가의 비율도 발표를 해야 되거든요. 원래 그거 비율은 자율이었는데 그것도 발표하면서 그거 가지고 약간 이거 좀 조정하려고 하는 학교들이 약간 치명타를 입을 것 같아. 그래서 학교에 궁금하시면 그런 거 물어보세요. 지필하고 수행평가 몇 대 몇 정도 되냐? 근데 저희가 보기에는 한 7대 3 이상 정도 되는 학교들은 애들을 빡시게 관리하는 학교가 맞는 것 같아. 근데 한 6대 3하고 5대 5 이런 학교들은 너무 학생 기록부에만 치중하는 것 같아. 그래서 그거를 지필과 수행평가의 비율도 한번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고요.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어느 학교 선생님이 제가 내신 원점수 중요하다 그랬죠. 그 다음에 학교 평균 중요하다 그랬죠. 그런 얘기를 친한 선생님, 저랑 아주 친한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그냥 술 한잔 하면서 얘기했더니 그 선생님이 딱 뭐라는지 알아요? 야, 내 이거 학교 평균 중요하고 이거 평균 높은 학교가 아무래도 좋은 평가를 받을 거고 그리고 원점수 높으면 의미가 크고 야 그러면 딱 무슨 얘기 나오겠어요? 내신 시험을 쉽게 내면 되겠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럼 큰일 나는 거 아시죠? 수능은 만점자가 1등급이 4%, 2등급이 누적으로 11%. 이건 똑같아요 기존하고. 만점자가 4%를 넘어서도요 다 1등급을 줘요. 만점자가 5% 나왔다 그러면 다 1등급을 줘요. 그리고 나서 2등급 아이들이 좀 줄어들겠지 그러면. 그렇지 않나요? 근데 내신은 1등급이 4%를 넘어서면요 만점 받아도 2등급부터 시작이야. 거긴 1등급이 날아가 버려요. 내신 시험이 너무 쉬어버리면 1, 2등급이 안 나올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거 내신 부풀리기 방지를 위해서 그러는 거야.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머리를 잘 써야 되는 거야. 요것도 잘 조절해주면 그러니까 지필평가의 비율을 조금 더 크게 만들어줘서 애들을 자꾸자꾸 변별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더 의미가 큰 거지. 그래서 그게 의미가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아무튼 빨간색이 주요 평가 기준이니까 이런 것들 우리 관리 잘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때 보시라고요. 그리고 원점수 올라가면 의미가 있어요. 역량이 있는 친구야. 그래서 다음 시험 이번에 시험 본 거 가지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중간고사 물론 잘 보겠지만 혹시 망쳤다 뭐라고 하지 마세요. 뭐 어쩌라는 얘기야 그럼. 걔 뭐 그쵸? 망쳤는데 다음 시험 잘 보면 되잖아. 한두 문제라도 더 맞자. 그런 식으로 용기를 북돋워 주는 게 훨씬 좋은 거죠. 자, 요거 제가 정리를 좀 간단하게 해왔는데요. 잘 들으세요. 1학년 학부모님들 제 유튜브 클라우드 가시면요. 2028 학년도 폴더에 고교 학점제 폴더에도 넣어놓고 전형 전략이라는 폴더에도 넣어놨는데 선택 과목 설명해 놓은 거예요. 요런 계열 가려면 요런 과목들 선택해야 된다. 이렇게 다 정리해 놓은 거예요. 이게 전국에 여러 가지 자료가 나왔는데 제가 다 보니까요. 부산시 교육청하고 대구시 교육청 게 제일 정리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 대구시 교육청 거 잠깐 정리해 왔거든요. 딱 보기 좋죠. 그러니까 자제분이 만약에 언론, 광고, 미디어 쪽 가고 싶다. 국어는 이거 하는 게 좋겠다. 수학은 이런 거 하는 게 좋겠다. 정리 다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 과목 할 때 의미가 크겠지. 그러니까 과를 정하지 않고 계열만 정해도 의미가 있는 거 바로 이 얘기예요. 계열만 잡혀 있어도 자연계도 보세요. 자연계 것도 의료 보건 계열, 그다음에 공학 계열은 기계, 전자, 컴퓨터, 재료, 에너지, 건축, 토목 이렇게 좀 나뉘어지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선택 과목이 좀 달라져야 돼. 요게 딱 전국에 제일 좋은 게 대구시 교육청과 부산시 교육청과. 거기서 그거 보시면서 아이들을 지도해 주셔야 돼요. 야, 네가 요런 쪽으로 가려면 요런 과목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대. 그래서 1학기 때 설문조사할 때 요거 신청하는 게 좋겠다. 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리고 자연과학 계열까지 정리 일단 해왔어요. 그래서 개략적으로 가늠자 해보시는데 요게 부산시 교육청께 222페이지고요. 대구시 교육청께 40페이지예요. 그걸 애들한테 보라고 그런다고? 애들이 볼 것 같으세요? 택도 없어요. 부모님도 220페이지짜리 천천히 읽어보실 작정하시는 거예요? 그거 힘들어. 그러니까 지금부터 천천히 보시면서 아이들을 알려주시라고요. 이렇게 씹어서 넣어주시란 말이에요. 전 그게 부모님의 역할인 것 같아. 좀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자꾸 이렇게 거지같이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저 말고 애들 아시겠죠? 그래서 읽어보시고 찬찬히 아이들 도와주시면 될 것 같아요. 2028 학년도 폴더에 고교 학점제 폴더 또는 전형 전략 폴더에 둘 다 넣어놨어요. 대구시 교육청과 부산시 교육청 자료가 제일 좋아. 그래서 천천히 지금부터 슬슬 읽어보시면서 요런 과가 뭘 하는 건지 요런 과목 실용 통계가 도대체 뭘 가르치는 건지도 간단히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보시면서 아이들한테 알려주시면 되고요. 제가 하나 선생님한테 얘기 들은 건데요.
얘는요 의대 가려고 그랬어요. 우리랑 다르게. 의대 1학년서부터 의대 가고 싶어서 의욕에 넘쳐갔고요. 자율활동도 의학 관련 독서만 했고요. 08년생이거든요. 근데 동아리 활동도 08년 작년에 들었거든요. 동아리 활동도 의학 관련 동아리를 했고요. 진로도 외과 의사라고 적어주셨대요. 그리고 국어 세특에도 의사 관련 소설만 읽어갖고 막 써올렸대요. 얘는 아주 학생 기록부에 다 의사로 도배를 해버렸어요. 이분은 벌써 개원을 한 거예요. 근데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서요. 내신이 점점 내려가기 시작하는 거라. 그리고 모의고사 봤는데 삼합사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 그랬더니 진로를 바꿔야 되나? 막 그런 생각을 한 거야. 그랬더니 고3 때 가서는 자포자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효율적인 공부를 찾아 헤매기 시작한대요. 하나씩 둘씩 포기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더니 남자는 정신에 그따위 소리 하는 거죠. 남자 정신은 여자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국어는 한국말이니까 어떻게든 해볼까 그러다가 결국에 이번 생은 안 될 듯 그러면서 포기. 제가 장담하건대요. 고등학교 다니면서 재수 생각하는 아이들은 필삼수. 최소 5년 다녀야 돼. 아시겠나요? 이거 마지막까지 열심히 하는 아이들이 재수에도 성공해요.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하지 말란 뜻입니다. 1학년 때부터 이 난리를 치지 말라고. 그냥 1학년 때는 두루두루 열심히 하자는 얘기예요. 이것저것 해보고 고등학교 2학년 때 학생 기록부가 제일 중요하니까 그걸 위한 초석을 만드는 게 1학년 과정인 거야. 진로 탐색 열심히 해보고 문과인지 이과인지 정도만 생각해 보면 되고 책 좀 열심히 읽으시고 이것저것 추라이 해보시고 그래서 1학년 겨울서부터 바로 치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2학년 때 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 교수님들이 1학년 때 거에 대한 기록을 그렇게 꼼꼼히 보진 않아요. 2학년 거서부터 중요한 거야. 그리고 3학년은 정리정돈 마무리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가시는 게 딱 좋은 거야.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작년에 08년생 학부모님이 1학년 때 우리 아들 의대 갈 건데 그 학교에 의대 동아리가 3개 있는데 다 떨어졌대. 이제 어떡해요. 이제 배드민턴 동아리밖에 안 남았으면 어떡해 이제. 왜 의사는 배드민턴 치면 안 되냐고. 1학년 때부터 그러지 마세요. 1학년 때는 두루두루 열심히 그냥 이것저것 해보는 걸로. 너무 1학년 때부터 대단한 거 보여주면요. 나중에 점점 더 뎁스 있어지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학생기록부 관리하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쏟게 되는 거야. 그래서 수능 최저를 못 맞추는 거야.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그래서 제가 하자는 대로 하시죠. 어차피 우리한테 관리에 대한 의견을 받아주는 데는 어디밖에 없다고요? 창체하고 세특. 그러니까 1학년부터 단계별로 가는 건데 1학년 때는 크게 뭔가를 보여주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요 정도만 하세요. 열심히 탐색하고 있다는 기록 정도. 그리고 책 열심히 읽고 모의고사 열심히 보면서 어떤 수능에 대한 감각 기르고. 제가 한 학기에 몇 권 읽어야 된다 그랬죠? 8권 이상. 8권 정도는 읽어야 된다. 그리고 2학년 때부터 옮겨야 되는데 우리 2학년 3학년 건 몰라도 돼요. 나중에 또 알면 되지 뭐. 나중에 또 오실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일단 1학년 거만 하자고요. 괜히 그 이후 것까지 다 알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1학년 때 저 정도만 하면 된다. 설계와 시도의 기간이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저는 아이들하고 이런 얘기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번 시험도 끝났으니까 이번 주말서부터 올 겨울방학 때까지 그냥 슬슬 얘기 시작하시죠. 그래서 일단 문과인지 이과인지를 좀 정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 09년생 아이들 이후서부터는 문이과의 기준을 딱 나눌 수는 없거든요. 통합이니까. 근데 대학은 문이과를 나눠놨잖아. 어쩔 수 없다니까요. 정문이과를 못 정하겠으면 무전공. 되셨나요? 오케이. 근데 문이과를 나누는 기준은 사회인지 과학인지입니다. 수학 안 돼요. 이제 수학은 문이과를 나누는 기준이 옛날에도 아니었지만 더욱더 아니야. 이젠 다 똑같아졌어요. 그러니까 수학 포기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해되셨죠? 수학 포기하면 진짜 갈 데 없어요. 그래서 자기 수포자 그게 무슨 대단한 자랑거리처럼 막 얘기 안 돼 그러면. 그래서 암기라도 해서 풀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가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사회가 더 좋다 그러면 문과 쪽으로 생각해 보자. 근데 문과에서도 어문 계열 일로 갈래 아니면 경영, 경제, 세무, 회계 그런 상경 계열로 이렇게 계열만 정하시면 돼요. 언제까지? 고1 겨울방학까지. 되셨나요? 그래서 계열만 정하셔도 1학년 때는 성공. 그리고 나서 2학년 때 학생기록부에 이게 보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학년 학생기록부 어디에 보이면 된다고 제가 그랬죠? 창체 중에 어디? 진로활동에. 창체 중에 진로활동에 이런 구체적인 테마가 보이면 돼요. 이러면 교수님들이 진로 역량에 대해서 노력한 아이라고 점수를 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뒤에 가서 제가 또 한 번 말씀드리겠지만 원래 진로 희망사항을 보고 점수를 매겼었거든요. 근데 진로 희망사항이 블랭크 처리가 돼서 이제 대학에서 못 봐요. 근데 대학의 평가 기준에는 학업 역량도 있지만 진로 역량도 있거든요. 진로 역량의 점수를 주고 싶어서 학생부를 막 다 찾아보 그 시간이 너무 힘든 거야. 근데 우리 배려를 해주자고요, 교수님을. 아시겠죠? 교수님을 배려해 주자고요. 어디다 쓰자고요? 창체 중에 진로 활동에.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써 있으면 진로 역량이 있는 아이인 거예요. 그래서 요거 활용하셔도 되고, 제가 학생기록부 테마에 대한 걸 자꾸 얘기했더니 세종시 교육청하고 인천시 교육청에서 좋은 자료를 하나 마련해 줬어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분야 30개 분야를 다 정리해 갖고요. 이렇게 해서 분야의 특성, 관련 학과는 뭐가 있고 인재상은 어떻고 핵심 키워드와 대주제는 뭐고, 요게 바로 테마예요. 요거 써먹으면 돼.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1년 동안 우리가 해야 될 거, 요 파일 중간중간 보시면서 아들 요건 어때? 딸 요건 어때? 이건 중학생도 마찬가지예요. 요런 거 어때? 물리, 기계, 자동차, 로봇에서 이런 거 한대. 요런 거 있는데 요런 거 어때? 응용 물리학과 어때? 그런 것들 찾아보시는 거예요. 자꾸 얘기해 주세요. 거기 클라우드, 이거 어디 있나 제가 설명드릴게요. 클라우드 들어가시면, 잘 들으세요. 클라우드 들어가시면 학생기록부 관리를 위한이라는 폴더에다 넣어놨어요. 학생기록부 관리를 위한 폴더에 파일명 앞에 학생기록부 테마라고 제가 써놨어. 그거 JPG 파일하고 PDF 파일 있거든요. 다운로드 받으셔서 그때그때마다 핸드폰에는 JPG 파일 올려놓는 게 좋으실걸? 그래서 JPG 파일로 핸드폰에서 그냥 잠깐 읽어보시면서, 그래서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거기 뭐 워크넷이나 커리어넷 가셔서 그 학과에 대해서 찾아보시는 거, 그거 보시면 되거나, 아니면 제가 또 그것도 수시 학습법 폴더에 학과 소개에 대한 것들도 다 올려놨어요, 자료들. 그러니까 이것저것 좀 찾아보세요. 솔직히 제가 그 클라우드 활용하는 이유는 부모님들한테 자료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 제가 괜한 짓을 했나요? 너나 잘하세요. 그거 진짜 부모님들이 그런 자료 다운로드 받아서 공부 좀 하시면서 아이들 그거 도와주시라고. 학부모의 마음. 네? 제발. 그 클라우드 돈도 제가 내는 거예요. 제가 자비 들여서. 제가 이거 도와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거 다운로드 받아서 읽어보시면서 아이들한테 지금 자꾸 정보를 전달해 주시라고요. 그것만큼 좋은 게 없거든. 그래서 요거 활용하시면 되고요. 고교학점제 운영체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일단 아이들 이렇게 해서 수강 신청 이거 이제 할 거예요. 1학년 기말고사 끝나고 이제 시작할 거고요. 수업 이제 진행할 거고요. 2학년서부터 이제 선택 과목들을 해서 들어가서 만약에 점수를 받았으면 넘어가는 건데, A, B, C, D, E까지 했는데 성적이 I가 나왔어. 그러면 재수강 신청해야 돼요. I는 대학에서 얘기하는 F야, F. 빵꾸 난 거야, 빵꾸. 그러면 다시 수강 신청해야 되는데 뭐 그런 일들이 크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설마 빵꾸 나겠어요? 날 수도 있나요? 그래서 이런 순서대로 돌아간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그래서 고교학점제는 기존에 있는 아이들 이렇게 되는 게 09년생서부터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 빨간색만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대학 수강 신청하는 거고 192학점 따면 되는 거고, 등급과 성취도가 다 같이, 성취도가 A, B, C, D인 거 아시죠? 중학교 때 그렇게 나오는 것도 똑같이 나오되 등급도 나오는 거고, 그리고 중요한 건 학종, 진로, 창체, 세특, 대학별고사, 수능과 수능 최저, 요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야. 우리 요것만 머릿속에 딱 넣어놓으면 돼요. 그래서 고교학점제에서는 학종이 메인이다. 그래서 학생부 관리 잘해야 된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학생부 관리를 잘하려면 그 포인트는 진로다. 진로 못 정하겠으면 무전공으로 간다. 우리는 새로운 전공을 만들어 본다. 그리고 창체와 세특 관리 잘한다. 창체의 진로 활동에 학생기록부 테마 보여준다. 되셨나요? 그거는 고등학교 2학년 때. 1학년 때는 진로에 대해서 여러 가지 탐색하려고 노력한다, 이런 식의 기록만 있어도 돼요. 아시겠죠? 아니 진로가 정해져 있으면 써셔도 되고 괜찮아요. 1학년 때부터 보여줘도 되는데 중간에 바뀔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애들은 아침에 기분 다르고 저녁에 기분 다른데, 아침에 쌩글쌩글 웃고 가던 게 오니까 막 오만상을 치고 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꿈이 바뀔 수도 있대요. 얼마든지. 그러면 꼭 창체의 진로 활동에 바뀐 이유를 꼭 적어주셔야 돼요. 창체의 진로를 바뀌어도 돼요. 괜찮아요. 그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바뀌어도 되는데 창체의 진로 활동에다 꼭 적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리고 대학별고사랑 수능과 수능체제 중요한 요소다.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고교학점제에서 과목들이 이래요. 진짜 어마무시하게 많잖아요. 그리고 이 까만색은 절대평가랑 상대평가가 다 되는 건데 요 파란색만 절대평가요. 이건 A, B, C, D로만 나와요. 이건 등급은 안 나와.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여기 제가 주요 과목만 이렇게 해놨거든. 미술, 음악, 체육 그건 없어요 지금. 여기 더 많아요. 밑에 이만큼까지 내려와요. 국영수, 과사만 이런 거야. 근데 도대체 저는 진짜 모르겠는 게 아니 물리학과, 역학과 에너지와 물질과 에너지가 도대체 무슨 차이인 거예요? 세계 시민 지리와 한국 지리 탐구와 여행 지리는 또 어떻게 다른 거예요? 왜 여행할 때 지리가 필요하냐고. 이런 거를 저는 알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전 끝났거든. 부모님 도와주세요. 네? 부산시 교육청과에 정리 잘 돼 있어요. 여행 지리가 뭘 배우는 거고 어떤 걸 가르치고 어떤 학과에 의미가 있다는 거 정리 잘 돼 있어요. 그래서 220페이지나 나온 거야. 이거 애들 보고 읽으라고요? 안 돼. 그런 거 하면 진짜 이거 아동학대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부모님이 읽어보세요. 천천히 시간 내서.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이런 것들 아이들한테 수강 신청하기 전에 알려주시면 돼요. 같이 보면서 고민하시면 돼요. 네가 지질학자 된다며? 그러면 여행지리보다는 한국지리 탐구가 조금 더 좋을 것 같아.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저렇게 선택 과목 잘하잖아요. 그것도 자기주도성이다. 자기주도성이 있는 아이들은 선택 과목도 잘한대요. 그리고 얘네들 자기를 분석하려는 노력, 즉 메타인지적 지식 능력을 갖춘 아이래요. 근데 이거는 제가 보기엔 부모님이 만들어준 점수야. 좀 도와주실 수 있으시죠? 아이들은 전 공부만 했으면 좋겠어. 진짜로. 되셨나요? 그렇게 하면은 야 엄마 아빠도 이렇게 열심히 도와주는데 네가 공부 열심히 하라는 건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니? 할 얘기가 있는 거지? 맞지 않나요? 노원에서는 안 돼요? 도와주세요. 네. 제가 자꾸 거지같이 도와달라 그러지. 어느 고등학교에서는 벌써 이런 거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네가 활동한 거, 의미 있는 것들, 네가 관심 있는 것들 이렇게 메모 좀 해놔. 그래야 학생 기록부에 적어줄 거 아니야. 근데 왜 대진고는 안 나눠줘요? 그걸 왜 대진고 탓을 해? 다이소 있다면서요. 거기서 조그만 수첩 사주세요. 계획표와 일정관리표를 할 만한 조그만 수첩 갖고 다닐 만한 거 자기가 메모해두면 되지. 잘 메모해 놨다가 선생님한테 말씀을 잘 드려야 그래야 학생부 등재가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않나요? 자꾸 메모하라고 시키세요. 되셨죠? 그래서 제가 계획표에 대한 언급도 말씀을 드린 거야. 그래서 계획표 짜면서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요거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제가 그냥 결론 얘기 드릴게요. 요게 특목고 거예요. 저희가 보기엔. 요게 일반고 거예요. 저희가 보기엔.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 학생기록부 관리하면서 선택 과목 할 때 그걸 좀 신경 쓰자고요. 그래서 특목고 친구들은 가능하면 진로 심화 쪽으로 가시고요. 일반고 친구들은 융합 쪽으로 가셨으면 좋겠는데 이 융합의 개념이 기존의 개념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기존의 믹스가 아니고요. 여기서 고교학점제에서 말하는 융합은 자기가 배운 걸 다른 과목에 적용하고 응용하고 실생활로 확장시키는 걸 얘기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나요? 자기가 배운 거에 대해서 다른 걸로 확장, 적용, 응용하는 걸 융합이라고 그래요. 융합적 인재는 이런 인재를 얘기하는 거래요. 요게 이제 고교학점제 되면서 약간 개념이 달라졌어요. 되셨나요? 이해하셨나요? 근데 이걸 굳이 왜 말씀드리냐면 어떤 아이들이요 학생기록부에서 자기가 심화했던 거를 좀 현학적인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려는 애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일반고 아이들이건 아무튼 특목고 아이들이건 심화를 함부로 잘못 보여주면요 면접 가서 다 털려요. 정말 완전 깨져버릴 수밖에 없어요. 아이들 중졸이잖아요. 지가 알아봐야 교수님보다 더 알아? 어디서 번데기를 잡아? 번데기 잡는 게 뭐지? 설마 제가 그 얘기를 모를까? 그런 짓 하지 말라고. 진짜 했어서 자신 있으면 쓰는 거고요. 자기를 자랑하기 위한 건 절대 안 돼. 자신 없으면 그냥 융합으로 가세요. 아시겠죠? 수학에서 배운 미적분을 물리에 적용해 보는 거? 이해되셨나요? 그런 거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융합 쪽으로 가시는 게 좋고 아무튼 근데 또 다른 쪽으로 생각하면 특목고에 계신 분들은 심화 없으면 또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좀 어렵고 뎁스 있는 거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지. 그렇게 해서 요걸로 참고하시되 심화와 융합을 좀 잘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에서
이거를 학생 기록부에서 잘 활용하면 되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거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좀 궁금해. 거의 이 시간에 자습시킬 확률이 큰 것 같거든요. 아니겠지 설마, 그쵸? 잘 준비해놓고 계시겠지. 그래서 요거를 학생 기록부에서 잘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걸 잘 모르겠네요. 우리 고등학교 선택하실 때 지금 중학교 학부모님 몇 분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저 같으면 신설학교는 안 보내요. 신설학교는 선생님들의 열정 대비 진학률이 너무 낮아요. 그래갖고 좀 쓸데없는 에너지를 너무 많이 쏟고 있는 게 너무 마음이 좀 아파. 그게 좀 쌓여서 나중에 좀 몇 년 돼야지 좀 어느 정도 자리를 잡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이들 통학거리, 식단, 교복 이런 거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따님이 엄마 나 그 학교 못 가겠어, 교복 너무 쪽팔려, 못 다니겠다고 그러면 보내지 마셔야 돼요. 그 때문에 진짜 학교 안 갈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애들 식단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밥 맛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응, 그치 친구야. 맛있니 지금? 어떻게 불쌍해서 맛은 있니? 그래 너는 다행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체크해 주시고, 그래서 어떤 부모님들은 간식으로 조금씩 더 싸다 주시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3번이야. 서울대 몇 명 보냈는지가 뭐가 중요하냐고. 의대 몇 명 보냈느냐가. 인풋 대비 아웃풋. 거기 좋은 학교, 좋은 그 아이 이번에 좋은 애들 많이 들어갔다는데 진학 실적이 왜 그래? 그런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비슷하게 들어갔는데 항상 좋은 아웃풋을 만들어내? 그건 대단한 거지. 선생님들이 영원육을 갈아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풋 대비 아웃풋을 활용하시고, 특히 중학교 학부모님들 고등학교에 전화해서 물어보실 때 서울대 몇 명, 의대 몇 명 아니라 그랬어요. 진로 선택 과목과 융합 선택 과목에 어떤 교육 과정으로 진행할 계획이 있는지 한번 물어보는 거 의미가 있고, 요거 물어보세요. 그 고등학교에는 어떤 전형 주로 준비하세요? 지금 1학년 학부모님들도 한번 담임 선생님들하고 상담하실 때 요거 물어보세요. 우리 학교에서는 어떤 전형 위주로 많이 가고 있나요? 근데 만약에 저희는 교과 전형 중심이에요. 그거는 좀 문제가 좀 심각한 거예요. 고교 학점제의 포인트는 학종인데 저희 내신으로 가요. 그거는 아주 올디한 패션인 상태인 거야. 그럼 학생기록부 관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저희는 내신 받기가 좀 어려워서 학종 중심으로 가요. 아주 아이디어라는 학교인 거예요. 좋아요. 그래서 내신 받기 어려운 고등학교가 이젠 나쁜 고등학교가 아니야. 거기가 좋은 고등학교인 것 같아, 제가 보기엔. 그래서 또 특목고랑 뭐 일반고랑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뭐 가실 수 있으면 전 특목고 가는 거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자제분의 성향하고 맞아야지. 그렇지 않나요? 특목고나 그런 데 갈 거면 성향이도 맞아야 되는데, 나중에 이런 거 질문해 보세요. 혹시 궁금하시면 서울대 1단계 몇 명 통과했는지, 그게 더 중요해요. 서울대 몇 명인지보다 1단계를 몇 명 통과했는지. 혹시 나중에 궁금하시면 우리 학교엔 서울대 1단계 몇 명이나 되나, 이게 뭐냐면 그 학교에 대한 평가거든, 대학교에서. 그러니까 최종 합격까지는 뭐 면접에서 떨어질 수도 있고 수능 최저 못 맞춰서도 떨어질 수 있어. 그 인원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1단계를 몇 명 통과했는지, 그리고 주로 어떤 전형으로 가는지. 제가 정답 드렸어요. 학생부 종합이 메인이다. 자, 그리고 수강 신청 후 공강 시간에 뭐 시킬 거냐. 혹시나 애들이 수강 신청 이것저것 하다 보면은 교차돼서 공강이 갑자기 생길 수 있잖아요. 대학도 그렇잖아요. 똑같아. 그러니까 이 공강 시간에는 뭐 할 거냐. 어떤 학교들은요, 그 아이들 모아서 요러요러한 거 있습니다라고 하는 학교들이 있어요, 분명히. 근데 저희는요, 그냥 자습시킬 거야라고 한다면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근데 지금 고등학교 입학하셨는데 자습한다 그러면 그 시간에 잘 활용할 수 있는 걸 만들어 주셔야 돼요. 전 그때가 자기가 자습하면서 그 시간은 내가 모의고사를 풀겠다, 그 시간에 뭐 기출 유형을 풀겠다, 뭐 이런 걸 딱 정해놓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이런 거 하나 잡아주시고, 요거 비수능 과목 수업 시간에는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학교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좀 자랑스러운 프로그램이 뭐가 있는지 그 정도 한번 얘기해 보시고, 아이들 성향에서 자제분이 만약에 지금 생각이 좀 자유롭고 질문도 많아, 선생님한테 쫑알쫑알 그래. 근데 규율이 좀 빡센 고등학교 있잖아요. 요 근처에도 좀 빡세게 하는 고등학교 있죠. 그런 고등학교 보내시면 걔 좌절해요. 막 슬퍼해. 그러니까 그런 데보다는 좀 자유롭게 질문도 받아주고 그러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요런 데서는 요렇게 하고 좀 리더십도 보이고 자기 반장 부반장 하는 거 좋아하고 막 그런다면 가까운 고등학교 가는 게 낫겠죠? 가서 내신 관리 잘하고, 요런 데가 내신 받기 좋은 고등학교, 요런 데는 교과 전형 학추로 가야 돼요. 학종은 못 가, 이런 고등학교에서는 잘. 그러면
이 고등학교 갔는데 내신이 2등급대로 갔어. 아까 보셨겠지만 2등급 되면 4등급이 되니까요. 진짜 대학 갈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정시로 가야 돼. 근데 그런 학교들은 정시에 대한 핸들링도 크게 잘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럼 맨 학원 뺑뺑이만 돌려야 되는 거야. 그걸 잘 선택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근데 저희 아들들은 이런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이런 스타일이 아니라 주변 분위기도 많이 신경 쓰고 막 이런 거라서 저희는 내신 잘 받을 수 있는 고등학교보다는 좀 치열한 고등학교 보냈어요. 주변 분위기 따라가라고. 그래서 조금 괜찮았지. 그리고 얘네들은요 좀 선행이 되어 있어야 돼요. 특목고나 전사고 보냈는데 선행이 안 돼 있으면 진짜 낭패를 당해요. 가서 내신 깔아주는 역할밖에 안 해. 그래서 이건 전 선행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쩔 수 없어요 여기는. 그래서 그거 잘 선택해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학생부 개선사항이고 이게 2015 학생기록부에 대한 내용이고요. 여기서부터가 2015 학생기록부 재구조화예요. 그래서 분홍색이 다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미반영은 선생님은 적어주셨는데 대학교로 데이터가 전송될 때 블랭크 처리가 돼서 못 보는 거. 그래서 제가 진로 못 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어디서 보여주자 그랬죠? 진로를 창체 중에 진로 활동에서. 아시겠나요? 자,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들, 교수님들이 자제분들한테 진로 활동에 진로 역량의 점수를 주고 싶어서 창체 고등학교 1학년 건 잘 안 봐요. 2학년 거 창체에 진로 활동 가서 봤는데 위서 맨 첫 줄서부터 읽으실까요? 끝에서부터 거꾸로 올라오실까요? 왜 끝에서부터 거꾸로 읽으실까요? 알아보도 아닌데 첫 줄서부터 읽겠지. 그러면 우린 두 갈식으로 써서 내야지. 맞아요? 학생기록부는 첫 줄에 중요한 걸 쓰셔야 돼요. 아시겠나요? 면접도 답부터 얘기하는 거고요. 논술도 답 쓰고 시작하는 거예요. 두 갈식으로 가야 돼요. 그래야 평가가 빨라요. 그래야 좋은 평가 받아요. 아시겠나요? 근데 우리나라 성정이 답부터 얘기하면 되게 네 가지 없어 보여갖고 이렇게 돌려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서론, 결론, 본론 이런 식으로 나가잖아요. 서론, 결론, 본론이 뭐야? 아무튼 뭐 그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라고요. 학생부는 써서 낼 때부터 첫 줄에 중요한 걸 쓰고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도 그런 패턴으로 적어주세요. 제가 조금 처음 들어보시긴 했지만 그냥 들으세요. 대학교에서요. 학생기록부 세특 같은 거나 창체 같은 거 읽어볼 때 첫 줄에 수업에 열심히 참여하고 바른 자세로 수업을 경청하며 이렇게 시작되는 아이들은요. 얘 써줄 말이 없었구나. 얘 약간 찌질인가? 이렇게 시작한대요. 근데 그렇게 적어주는 학교가 꽤 많아. 아시겠나요? 정말 너무 적을 게 없었구나라고 밖에 생각을 안 한대요. 우린 첫 줄에 중요한 거 쓰는 거야. 아시겠죠?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리고 책도 미반영이니까 독서 하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개세특이 없어져요. 좀 발음이 좀 그렇긴 한데 수업 유연화에서 이런 것들이 자율적 프로그램들이 없어지고 온라인 수업이 없어져 버려갖고요. 개인별 세특을 적을 게 없어졌어요. 요 개세특으로 아이들의 약간 뎁스 있는 거라던가 약간 특화된 것들을 적어줬었는데 09년생 애들서부터는 이걸 적을 게 없어. 그럼 적지 말란 얘기인가? 개인적으로 그 아이의 특징들을 적지 말란 얘기예요? 이거 창체를 활용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창체와 세특이 더욱더 중요해지는 거야. 아시겠나요? 그래서 일단은 아직 잘 모르실 거니까 내년에 창체 관리하는 거 좀 더 자세히 들으시고요. 올해는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창체에 진로 탐색에 대해서 열심히 했다라는 걸 보여주면 돼요. 아시겠죠? 우리 고2 때 창체서부터 제대로 관리하면 돼.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진로 탐색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것만 보여주시면 되고, 그래서 교수님들이 성적 올라가는 아이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학생기록부에서 각 파트별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적극적인 아이들인 거야. 요건 중학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특목고나 전사고 넣을 때 적극적인 표현들이 많이 된 아이들을 제일 좋아해. 그러면 그 아까 자기주도성처럼 적극적인 아이들의 학생기록부에도 자주 보이는 단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토론 발표래요. 학교에서 토론 발표 많이 하라고 좀 전해주세요. 아시겠죠? 근데 토론 발표가 전교생한테 다 기회가 주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그 얘기를 교수님한테 했더니 개인적으로 하면 안 돼요 그러는 거예요. 노원구는 개인적인 토론 발표는 금지예요? 하지 말래요? 학교에서? 학칙상 안 된대요? 자기 마음에 맞는 아이들, 계열을 비슷하게 꿈꾸는 아이들끼리 모여서 3-4명씩 모여서 토론 발표하면 돼요. 그거 하라고요.
모든 아이한테 기회가 주어지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릴게요. 이거 1학년 때부터 해야 돼. 아시겠죠? 한 달에 한 번 정도만이라도 공식적인 토론 발표건 개인적인 토론 발표건 하시라고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1시간이나 2시간이면 돼. 한 달에 한두 시간 못 낸다건 거짓말일걸? 그렇지 않아요? 그치 친구야? 우리 남학생 여학생 너무 똘똘하게 생겼어. 너희들은 목표하시는 대학교 4년 장학금에 생활비의 축복도 있으실지어다. 기특한 것들. 너희는 잘 될 거예요. 딱 보면 알아 내가. 자, 그래서 우리 한 달에 한두 시간만 내서 토론 발표하시면 돼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공식적인 토론 발표는 선생님이 알아서 적어주시겠죠. 그렇죠? 근데 개인적인 토론 발표는 어떻게? 학생부에 등재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를 쓰자고요. 담임 선생님한테 사전 컨펌이 먼저지. 선생님 제가 마음에 드는 아이들 아니면 진로가 비슷한 아이들하고 이렇게 해서 언제 이런 토론 발표할 계획입니다. 그거에 대한 간단한 결과물도 내겠습니다. 야 근데 그거 하지 말고 너희한테는 요게 더 맞을 것 같은데 이거 주제 괜찮은 거 있는데 선생님 그거 해보겠습니다. 그럼 당연히 등재해 주시지. 아시겠나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면 돼요. 되셨죠? 그래 봐야 1년 내내 학기 중에 한 5, 6번밖에 못해요. 맞죠? 방학 빼고 그러니까. 그 5, 6번이면 충분해. 많이 한 거야. 되셨죠? 자, 그리고 혹시나 그럴 시간이 안 되면 독서에서 결과물 만들어내래요. 그러니까 제가 책 읽으라고 그런 거야. 간단하게 소감문 쓰시라고요. 그래서 대학에서 얘기하는 적극적인 아이들은 궁금한 것 있으면 찾아보고 토론 발표하고 독서에서 결과물 만들어내는 애들이에요. 아시겠나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적극적인 아이들이래. 너무너무 좋대요. 역량이 있는 아이들이래요. 그 단어는 토론 발표와 독서 결과물인 거야. 그래서 선생님들이 곳곳에다가 학생부 적어주니까 학생부에 책 적어주니까 책 좀 읽으라고 5,000원씩 주죠 뭐 우리 그냥. 너무 비싸요. 도와주세요. 그리고 DBPR 찾아보는 것도 너무 좋아요. DBPR 아세요? DBPR라고 논문들이 올라가는 사이트인데요. 이거 유료예요. 1년에 30만 원인가 뭐 그런 것 같던데? 근데 어떤 학교들은 고등학교는 이걸 샀어요 아예. 그래갖고 무료로 학교들 쓰게 해주는 학교들도 있거든요. 한번 물어보세요. DBPR 학교에서 볼 수 있느냐. 그리고 혹시 보게 해준다면 제가 유튜브 클라우드에 수시 학습법 폴더라는 데다 올려놨는데요. 서울대 서울대 안 가신다 그랬는데? 서울대, 연대, 고대, 서강대, 성대, 한양대, 중앙대, 이대, 경희대 아이들까지 고 대학 9개 대학이 아이들이 가장 많이 다운로드 받은 탑 2,000개 올려놨어요. 리스트. 그거 부모님이 다운로드 받아서 혹시 DBPR에서 검색해 볼 만한 내용 뭐 있는지 찾아서 알려주세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렇게 해서 우리 이런 식으로 움직이시면 되고요. 제가 그래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렇게 해서 고교 학점제 분위기로 다 가고 있어서 교과 전형이 점점 줄어드는 분위기라 이젠 학종이다. 그럼 학종에선 진로다. 그럼 진로에 대한 것들을 제대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궁금한 거 있으면 찾아보고 토론 발표하고 독서에서 결과물을 만들어내라.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어떤 학부모님한테 했나 학생한테 했나 그랬더니 학교 선생님이요. 독서에서 소감문 써서 냈는데 한 장 정도 전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그걸 왜 이렇게 많이 쓰냐고. 그렇지 않아요? 뭐 발표하는데 막 PPT 막 끝내주게 만들고 저야 이거는 일이니까 이렇게 만들지 뭐 걔네가 PPT 막 숑숑 날라다니고 막 어마무시하게 막 애니메이션 막 그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중졸인데 퀄리티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 난 그 시간에 공부하라는 얘기거든. 아시겠나요? 쓸데없는데 시간 낭비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어떤 학교에서 애가 그랬나 근데 선생님이 야 이게 뭐 고등학생이 이 정도 퀄리티 가지고 되냐 더 높이라고 그랬대요. 그분은 입시를 모르시는 분이야. 제가 지금 전국에서 딱 한 명밖에 못 들었어요. 우리 그냥 내기만 하면 돼. 퀄리티 높이려고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적어도 노원군 아니에요. 지방이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퀄리티 필요 없이 빙만 하면 되는 거야. 그거 만드느라고 시간 낭비하지 말라고. 이해되셨나요? 그 시간에 공부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보세요. 건축과 가려고 하는 아이잖아요. 근데 물리는 너무너무 얘한테 진로와 연계된 과목이잖아요. 열심히 했잖아요. 학업 태도에서도 점수 받고 어려운 부분은 바로바로 질문도 하면서 지적 호기심까지 갖춘 아이거든요. 학업 태도와 지적 호기심이 채점 포인트거든요. 점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썩 좋은 학생 기록부 역할을 못하는 게 이 좋은 지적 호기심을 얘는 너무 손쉽게 해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 안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찾아보고 토론 발표하고 독서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라.
되셨나요? 요게 만약에 생명과학이나 화학이었으면 괜찮아요. 물리니까 좋은 점수를 못 받은가. 그러니까 진로가 중요한 거지.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계열은 어느 정도 잡아놓는 게 맞는 거지. 근데 만약에 건축과 가는 아이가 윤리와 사상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적어놨다 괜찮아요. 그거는 좋은 거예요. 열심히 한 거 맞아요. 근데 물리나 수학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됐으면 이건 좋은 평가를 못 받는 거야. 여기에 찾아보고 토론 발표하고 독서에서 결과물이 있는 거 그런 내용이 기록돼야 되는 게 맞는 거야. 그러니까 딱 생각해 보시면 1년 동안에 찾아보고 토론 발표하고 독서에서 결과물을 만들고 이러는 것들 에피소드가 한 4개? 많아야 5개. 모든 과목에서 이게 다 보여지면 의심받아요. 그럴 시간이 있었니? 그래요. 그러니까 학생기록부 관리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쏟을 필요가 없는 거야. 이해되셨죠? 이해되셨죠? 남은 시간에 우리 공부해야 돼. 되셨나요? 자,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정리했으니까 보시고 아이들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움직이면 이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서 움직였으면요. 그냥 그대로 적어서 내는 게 아니고요. 동기, 과정, 결과 플러스 알파 방식으로 적어서 제출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제출하면 선생님이 알아서 아름답게 적어주실 거예요. 이거는 특목고 전사고 가시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야. 자기가 의미 있어 하는 과목에 대해서는 찾아보고 토론 발표하고 독서에서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그거에 대해서는 동기, 과정, 결과 플러스 알파 방식으로 적어서 내는 거예요. 이렇게 적어서 내야 선생님도 학생기록부를 그렇게 적어주실 수 있어요. 자, 근데 동기, 과정, 결과 플러스 알파 방식으로 적어도 되는데 요 알파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뎁스 있게 들어가도 되고요. 아니면 다른 과목으로 융합 쪽으로 가도 돼요. 이해되셨나요? 우리는 이제 앞으로 무조건 자기 진로, 그러면 무전공은 어떻게 해요? 자기 관심 있어 하는 과목, 잘할 수 있는 과목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문이과 과목도 상관없이. 이해되셨나요? 그렇게 해서 동기, 과정, 결과 플러스 알파 방식으로 적어서 내면 되는데 이게 좀 보세요. 얘 국어국문학과 갈 아이거든요. 어문계 국어국문학과 갈 아이니까 한국사랑 문학 같은 건 중요한 과목이지, 그쵸? 연계된 과목이죠. 메모 잘 했거든. 근데 이렇게 적어내면 안 된다고. 선생님이 학생기록부 기록하는 방식대로 적어서 내라고요. 동기, 과정, 결과 플러스 알파 방식으로 적어서 내라고. 이렇게 해서 동기, 과정, 결과 플러스 알파 방식으로 적어서 내야 선생님도 학생기록부를 그렇게 적어주실 수 있다고. 아시겠나요? 자, 그런데 동기는 대단하게 적을 것도 없어요. 그냥 뭐 그 시간에 뭐 동아리 창체 시간에 이렇게만 적어도 돼요. 근데 그 앞에 혹시 뭔가 중요한 말을 드러내고 싶으면 두 갈식으로 먼저 쓰고 시작하시라고요.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하면 선생님이 바로 알아차리실 수 있어요. 요게 지금 선생님들이 몇 년째 연수받고 있는 2015 학생기록부 재구조화가 바로 이거예요. 이렇게 해야 점수를 제대로 받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제가 딱 매뉴얼 알려드렸습니다. 우리 과목과 우리 진로와 연계된 과목에 대해서는 찾아보고 토론 발표하고 독서에서 결과물 만들어내고 그거에 대해서 동기, 과정, 결과 플러스 알파 방식으로 적어서 제출하라고. 되셨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 요 순서대로 요걸로 해서 내용만 바꿔서 적어내시면 되는 거예요. 되셨죠? 오케이. 자, 제가 수능에 대한 걸로 마무리하고 끝낼게요. 수능은 기존하고 등급 똑같습니다. 근데 빨간색 과목만 수능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고1, 고2 게 중요한 거야. 특히 고1 때는 탐구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09년생들은 고1서부터 수능 준비하는 거 맞아요. 되셨죠? 근데 다행히 얘네 때는 재수생이 많이 줄 거예요. 아마 08년생 앞에 있는 애들이 재수 많이 못 할 거예요. 이렇게 수능과 내신이 다 바뀔 땐 재수생 확 줄어들거든요. 이게 정말 땡큐 아니에요? 그렇죠? 좋은 기회야. 근데 기출과 입결이 없는 게 문제지. 애들 기출 없어요. 수능 기출. 근데 기출 풀으려면 아까 벌써 서점에 다 만들어놨어요. 교육과정에 다 맞춰서 기존 기출을 얘네 교육과정에 맞춰서 벌써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6월달 거서부터 푸세요. 3월달 건 지나갔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이런 상황이고 시간표 이렇게 됩니다. 우리 친구 시험 보셨죠? 근데 요번에는 20문제 봤거든요. 3월달까지는. 근데 6월달서부터는 5문제 늘어나요. 그리고 시간도 10분씩 늘어나요. 그래갖고 요번에는 6월달에는 거의 5시 넘어야 끝날 거예요. 그래서 시간표도 좀 알아두시고 3, 4번만 절대평가입니다. 이제 과학도 3월달까지만 절대평가고요. 6월달서부터는 저것도 점수 나올 거예요. 저희 수능 범위니까.
그래서 이렇게 시간표도 좀 알아두시고 애들 고생한다라는 거 그것도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고요. 참 친절하지 않아요? 이런 것도 알려주고. 한 분만 대답하시네. 괜히 했네, 괜히. 자, 집에서 모의고사 보는 방법 제가 정리 잘 해놨으니까 보시고 앞으로 5월달 한 달 내내 이거 하시면 돼요. 그래서 4년치 풀고 가면 돼요. 제가 유튜브에도 찍어놨으니까 자제분하고 같이 보시고 우리 한번 기출문제 풀어보자. 이번에 6월달 성적 많이 한번 끌어올려보자. 그렇게 얘기하시면 아이들하고도 좀 될 것 같고요. 요번에 또 앞으로도 그렇지만 시험 보고 나면 이거 꼭 만들어야 됩니다. 이걸 오답 분석 시험지라고 하거든요. 해설지 보면서 내가 틀렸던 거 뭐가 틀렸는지 확인하고 몰랐던 개념을 시험지에다가 적어 놓는 거예요. 중학교 때까지는 오답 노트를 했거든요. 우리 친구 오답 노트 하고 있니? 기특해요. 역시 똑똑한 것들은 다 한다니까. 근데 고등학교 올라가면 시간이 없어요. 시험지에다 해야 돼, 직접. 그러니까 시험지에다 직접 해서 이거 찢어갖고 갖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보고 유마 비유마 정확하게 이해했으면 찢어서 버려도 돼요. 그래서 시험지에다 만들라고. 기출 문제를 풀건 모의고사를 보건 시험 보고 나면 이건 꼭 만들어야 돼. 되셨죠? 오케이. 자, 요번에 자제분들 어떻게 봤나 한번 보세요. 자기 성적들 자제분들 성적 아시죠? 친구야 알고 있지? 자기 원점수, 국어 원점수, 수학 원점수. 이게 등급 컷이에요, 요번 거. 물론 가채점이긴 하지만 지금 이게 점수가요. 표준 점수 만점을 보세요. 표준 점수 만점이 120이 나왔으면 이거 되게 쉬운 거예요. 표준 점수 만점이 130이 나왔다. 아주 잘 낸 거야. 적절하게. 표준 점수 만점이 140이다. 이거 어려운 수능의 기준이거든요. 150서부터는 핵, 마그마, 헬 수능이에요. 어마무시하게 어려운 거야. 근데 그렇게 어려웠니, 친구야? 힘들었어요? 아니죠. 똑똑한 애들은 그렇게 얘기한다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많은 아이들이 선생님 너무 어려웠어요 막 그러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집단 자체의 실력이 내려갔다는 뜻이에요. 평균이 많이 내려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표준 점수가 좀 과하게 나와요. 이게 이 정도 수준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너무 과해졌어. 제가 이 얘기 왜 하는지 아시죠? 이런 집단이 자주 나오지 않아요. 아시겠죠? 이럴 때 공부하는 거야. 그래서 등급에 대한 것도 제가 정리해놨고, 그래서 이번 시험 본 거 가지고 대충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 보시고, 제가 간단한 등급 배치표도 만들었으니까 일단 확인해 보시되, 자세한 배치표는 제가 유튜브 클라우드에 어제 올려놨어요. 그래서 그거 보시면서 엑셀 배치표 보실 줄 모르시면 제가 엑셀 배치표 보는 방법도 찍어놨거든요. 그거 보시고 제가 시키는 순서대로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대충 몇 등급이니까 어느 정도 대학은 가겠구나. 이거 가지고 자제분하고 얘기 나눠보시는 거예요. 근데 지난 성적 가지고 뭐라고 하기 있기 없기? 약속하셨어요? 그럼 어쩔 수 없잖아. 다음에 또 올리면 되지. 그쵸? 자, 그리고 대충 요 정도 상황이면 보통 2칸 정도 위까지 수시로 보니까 이번 3월달 모의고사의 목적은 뭐냐면요. 우리 마지노선 대학 잡는 거야. 그 목적은 그거예요. 용도는. 우리 요 정도가 우리 마지노선이야. 우리 요 밑으로는 가지 말자 이제. 요게 네가 끝이다. 넌 어때? 엄마 날 뭘로 알고? 난 건대가 마지노선. 시끄러라고 하시고.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가 마지노선이다. 너도 동의하는 거지? 그 용도로만 쓰세요. 되셨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나중에 다음 달에 성적표 나오거든요. 성적표 나오시면 뭐뭐 봐야 되는지 제가 정리 쫙 해놨어요. 요것도 제가 유튜브에 찍어놨어요. 그래서 성적표 보시는 방법 제가 곧 찍어놨으니까 그거 보시고 성적표 받자마자 찢어버리지 마시고요. 그리고 또 자제분들한테 성적표 갖고 오라고 하세요. 널 뭐라고 하려는 게 아니라 분석하려고 하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거 보시고 요거 특히나 여기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 자제분의 취약점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서부터 빨리 분석을 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뭐가 부족한지 그런 거 가지고 담당하는 선생님하고 상담하셔서 해결하셔야 되고요. 여기에 이제 상위 누적이라고 나오는데 이건 좀 어려운 거긴 한데 혹시 궁금하시면 제가 유튜브에 찍어놨어요. 요게 등수예요, 등수. 정시는 등수로 가거든. 그래서 한 3학년 학부모님들은 조금 아시는 것 같은데 1, 2학년 학부모님들한테 말씀드렸더니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궁금하시면 가서 보세요. 전국 등수의 등수. 얘가 12만 명 시험 봤는데 1.4% 했으니까 전국에 1700등 한 거예요. 잘하지 않았어요? 자제분들 몇 등인데 그래요? 엄청 잘하는 거예요. 뭐 의대랑 서울대 연고대는 다 갈만한 성적인 거예요.
그래서 등수 확인할 수 있는 거고, 여기 더 중요한 건 여기 오정답 나와 있거든요. 여기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데요. 여기 오정답 난이도 ABC는 절대 틀리면 안 돼요. 난이도 ABC는 너무너무 쉽게 출제한 거야. 이거 틀렸다라는 건 뭐 실수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 아이가 지금 심각하다는 얘기예요. 난이도 D2는 틀려도 돼. 그건 어려운 거야. 앞으로 맞춰가면 돼. 근데 난이도 ABC는 절대 틀리면 이거 가지고는 따끔하게 혼을 내주셔야 돼요. 정말. 전국에 50% 이상의 아이들이 다 맞춘 거예요. 전국의 반 이상의 아이들이 다 맞춘 걸 왜 우리 아이들이 틀리냐고. 이건 따끔하게 혼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자, 제 마지막 건데요. 제가 과목에 대한 학습 전략도 좀 정리해 놨으니까 우리 아침마다 국어 문제 좀 풀어보시죠. 1교시가 국어니까.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20분씩 국어 문제 풀면요. 머리가 아예 오전엔 국어로 굳은 살이 bek혀요. 그러면 1교시에 멘탈 안 터져요. 그러니까 매일 아침마다 국어 문제 좀 풀고 실수 줄이기 위해서 연습장 좀 깨끗이 쓰고 연습장 이따위로 쓰면 계속 잔소리 하세요. 이러면 실수 계속 한다고. 그래서 깨끗하게 푸는 거 자꾸 잔소리 하세요. 이래야 논리력이 생긴대요. 연습장을 깨끗이 풀어야 논리력이 논리적인 능력이 아니라 상대방을 납득시킬 수 있을 정도의 자세한 설명 능력이거든요. 그게 논술 면접의 채점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연습장을 깨끗이 쓰는 게 대학별고사를 준비하는 방법인 거야. 그래서 요거 잔소리 좀 하시고 자제분들 영어는 하루에 40개씩 외우는 거죠, 단어? 그냥 그렇다고 하세요. 내가 알게 뭐야. 40개씩 외우시는 거죠? 이렇게. 근데 제가 잔소리 하나만 더 하고 끝낼게요. 모든 과목은 학업 역량을 봅니다. 근데 영어는 능력을 봐요. 영어만. 영어의 능력이 뭔지 아세요? 보캐블러리요. 왜냐하면 대학 가서 바로 써먹어야 될 과목이 영어기 때문에 그래. 원서를 봐야 되니까.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평상시에 영어 단어 열심히 외우면서 우리 QCP 하면서 이거 연습하자고 좀 전해주세요. 그래서 시간 정해서 문제 풀면서 앞으로는 뭐 모의고사를 보건 뭐 집에서 문제를 풀건 무조건 시간 정해서 문제 푸는 거야. 스탑워치 가지고. 그러면서 이거 연습하면요 성적 잘 나온대요. 그렇게 해서 부모님들 자제분들 도와주면 되는데 뭐가 하나 또 남았네. 마지막 거구나. 이게 마지막 거구나. 제가 친절하게 부모님들 앞으로 도와주셔야 될 거 제가 정리해왔거든요. 남은 기간 동안 자제분들 요런 거 챙겨주시면서 964일을 버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사진을 찍으시길래 제가 사진 안 찍어도 된다는데도 계속 찍으시더라고요. PPT 드린다는데도 계속 사진을 찍으세요. 근데 진짜 사진 찍을 건 이거거든. 이거를 갤러리에 딱 잘 보이는 데다 저장해 뒀다가 요런 거 도와줘야 되는구나. 요런 거 좀 아이들 서포팅 해줘야 되는 거구나. 계속 보시면서. 그래서 요런 거 도와주시면 돼요. 남은 기간 동안. 되셨죠? 그래서 아이들 좀 열심히 도와주세요. 왜냐면 이거 보세요. 지금 아이들 자기가 외투를 입고 나간 이유에 90%가 엄마가 춥다고 그래서래요. 얘네들은 온도 감지 능력도 없는 애들이에요. 정말 가엾은 애들이에요. 자기가 왜 이 옷을 입고 나갔는지도 모르는 애들이거든요. 도와주세요. 아시겠죠? 우리 불쌍한 애들 많이 도와주셔서요. 여기 오신 분들 모두 다 목표하신 대학교 3개 대학 중복 합격의 축복 있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